쉐이머스 떠난다 라는 뉴스입니다. 쉐이머스가 WWE를 떠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쉐이머스는 WWE와의 계약 연장을 거절했으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를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는 쉐이머스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을 당시 계약 조건을 조정한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당시 계약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출로 적용되는 90일 경쟁금지 조항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6년 WWE 데뷔한 쉐이머스는 WWE 챔피언을 비롯해 수많은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끝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엔 오르지 못해 그랜드슬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뚜렷한 역할을 받지 못했던 만큼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쉐이머스는 SNS 프로필에서 WWE를 삭제하고 활동명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약 20년간 WWE를 지켰던 쉐이머스가 드디어 WWE하고 이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계속 WWE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랜드슬램을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협상 거절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원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서로 협상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방출로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90일 경쟁금지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 지금 이제 월요일이죠? 근데 목요일에 다이너마이트에 나올 수도 있어요. AW에. 그러니까 쉐이머스는 당장이라도 다른 단체하고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일본이 됐든 CMLL이 됐든 뭐 TNA가 됐든 AW가 됐든 어디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 목슬리가 데스라이더스에 가입하라고 쉐이머스에게 패치를 주는 장면이죠. 실제로는 오스프레이에게 이번에 패치를 줬고요. 오스프레이가 이 패치를 경기복에 달아서 이제 오스프레이가 정식으로 데스라이더스의 멤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인터넷 팬이 쉐이머스 이거 받는 거 아니야?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팬들이 희망회로 굴리는 거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를 지켜봐야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쉐이머스가 원래 WWE 쉐이머스라는 계정명을 썼는데 지금은 S 페럴리라는 계정으로 본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본명. 그래서 쉐이머스는 이제 WWE 선수가 아예 아니에요. 아까 뉴스는 제가 아침에 썼죠. 이날 아침에 써서 떠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였고요. 근데 지금은 떠났어요. 지금은 아예 떠났고 이 슈퍼스타 안에도 알론나이 동문회 섹션 동창회로 옮겨졌어요. 동창회로. 그래서 쉐이머스는 이미 엘룸나이 동창생 코너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쉐이나 베이즐러 다음에 바로 쉐이머스. 쉐이나 베이즐러 쉘턴 벤자민 사이에 들어갔네요. 엘룸나이 섹션에 들어간 쉐이머스의 모습까지. 쉐이머스가 풋볼 헬멧을 쓰고 있죠. 왜냐면 이제 개인 훈련하다가 운동기구에 머리가 깨졌어요. 개인 운동하다가 뭐 기구가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머리에서 피난 사진이 얼마 전에 또 제가 2부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피 안 흘리려고 풋볼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학 개그 짤이죠. 그쵸? 그래서 이 쉐이머스가 존 시나의 마지막 로우 경기가 이 6인 태그 매치였는데 쉐이머스 역시 이게 WWE 전체 마지막 경기라고 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존 시나, 레이 미스테리오, 쉐이머스가 한 팀을 먹었던 이 경기가 존 시나의 마지막 로우 경기이기도 하고 쉐이머스의 마지막 WWE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위클리 경기로 봤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경기였어. 네. 그래서 이게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로우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경기한 로우인데 존 시나의 마지막 로우 경기고 쉐이머스의 마지막 WWE 경기인데 이들이 흡사 이걸 알고 있는 것 마냥 뭔가 되게 장엄한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네. 발간하고 같이 넘어가자.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인 걸 알고 있는 것 마냥 되게 세레모니를 거창하게 했어. 크리스 베노어가 쏜 졸라게 큰 공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존 시나 그리고 쉐이머스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였죠. 네. 그래서 대체 WWE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우리는 존 시나도 떠났고 AJ도 떠났고 뉴데이도 떠났고 쉐이머스도 떠났고 20년 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지금 쉐이머스도 06년도 입문이죠. 뉴데이도 19년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존 시나는 20년이 넘었죠. 네. 02년이었으니까 존 시나가 20년이 넘었고 AJ야 뭐 20년 훨씬 넘었지만 WWE가 좀 중간에 들어와서 10몇 년에 나갔고 이렇게 인연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쉐이머스 초창기 때 진짜 별로였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네. 그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모두 똑같았을 거야. 그때 당시에 빈스가 일단 한번 처먹여 놓고 잘 크나 못 크나 일단 물 한번 막 토할 때까지 먹여 놓는 그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 많았죠. 하이든 리히, 잭 스웨거, 블라디미르 코즐로프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막 한번 먹여놓고 보는 빅맨들이 많았어요. 진짜 빅맨들을 일단 한번 밀어봐주고 얘가 잘하나 못하나 봤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애 밀어줘야 되는데 너 크네? 너 일단 밀어줄게. 이런 습관이 있었고 와중에 가장 큰 뇌절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이 쉐이머스의 테이블 매치로 존시나 먹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WWE 챔피언이 되면서 아니 테이블에 떠밀어서 테이블에 추락해갖고 그 테이블 부러졌다고 챔피언이 되네. 진짜 개막장이다 이러고 있었고 그때 뭐 트리플 H의 사람이다 라는 루머까지 더해지면서 쉐이머스가 뭐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사위머스라고 불리우던 그것도 20년 전이야. 그게 벌써 진짜 시간 너무 빠릅니다. 예. 사이머스 막 이렇게 오욕을 뒤집어 쓰고서 욕을 많이 처먹었는데 이 나중에 프로레슬링이 좀 인디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일본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드히팅이 좀 살짝 WWE에서도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타이밍이 또 쉐이머스의 경기 스타일하고 맞물리면서 쉐이머스도 기량이 늘고 쉐이머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아졌었죠. 그렇게 만개하면서 유럽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레슬베니아에서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한 번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WWE 20년 역사 트리플 크라운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리걸 이후에 멋진 선수였는데 나한테는 그냥 마지막에 좋았어요. 네. 사이머스 정작 램의 26에서 삼치가 쉐무 처먹지 않았나. 뭐 랜디 오튼도 그렇고 뭐 누군들 못 먹겠어요. 자기가 먹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언제라도 망설이지 않고 먹는 게 트리플 H였기 때문에 저는 트리플 H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지만 먹어서는 안 될 걸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가장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됐던 게 레슬매니아 19 부커티긴 한데 클래시 에터 캐슬 명승부 패배했지만 결국에 관객들에게 굉장히 박수세를 많이 받고 이게 5성이지 않았나? 마지막 라스트 댄스였지. 이게 막 줄랑말랑하다가 마지막에 먹겠지 했는데 끝까지 안 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쉐이머스 정말 찬사가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명승부였고 아무튼간에 쉐이머스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말년에 나쁘지 않았고 저도 처음엔 싫어했습니다. 저는 경기를 그렇게 좀 볼만하게 이끌지 못하는 선수는 다 싫어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쉐이머스를 전 그런 의미로 싫어했고 지금 뭐 미즈가 루차도르네, 미즈가 테크니션이네, 미즈가 하이플라이어네, 미즈가 프로레슬러로서 완성이 됐네.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23년 했으면 그 정도를 못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도 미즈는 여전히 자신의 몸을 굉장히 과하게 아껴요. 경기를 보시면. 그래서 저도 미즈를 여전히 좋아하지 않는데 쉐이머스는 오랜 세월 동안 당연히 잘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굉장히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말년에 쉐이머스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AW도 빅맨이 거의 없는데 AW 가서 챔피언십 노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일본 가서 자신의 하드히팅, 브롤링에 대한 꿈을 펼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쉐이머스의 앞길을 좀 응원해 봅니다. 네. 20년 넘게 레슬링 하는 벨라 트윈스는 뭐죠? 벨라는 레슬링을 하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유명해지려고 레슬링 하는 느낌이랄까? 뭔가 좀 근데 이번 스맥다운 있잖아요? 이번 스맥다운 레이니 리드 대 브리 벨라 경기 있잖아요? 재밌었어요. 이번 스맥다운 내가 문제를 찾았잖아. 얘는 길게 하면 안 돼. 이 2시간 쇼에 짧게 쳐놓으니까 재밌어요. 브리 벨라 대 레이니 리드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벨며 드셨네요. 아니야 진짜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20년 넘게 한 제이우소는 뭐죠? 제이는 나는 내 생각엔 있잖아요. 태그팀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얻게 되는 이점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호흡이라던가 스태미너라던가 체력 문제 이런 거를 태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충전이 돼요. 우리가 막 내가 해설할 때 멘트 하면은 충전 완료! 막 이러잖아. 태그할 때. 그럼 그게 진짜로 충전이 돼요. 진짜 충전이 돼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때 체력 안배가 되는 거야. 태그팀 매치하면 선수들이 되게 편하게 느껴요. 실제로. 제이는 근데 요즘에 싱글 대진으로 가면서 좀 마탱이가 간 게 아닐까? 실제로 레슬매니아 나이 1 메인 이벤트 할 때도 보면 스틴 에리코랑 할 때 그때도 경기 괜찮았잖아. 근데 그게 물론 빗자루랑 경기에도 명승부를 뽑을 수 있는 케빈 오웬스, 세미 제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이우소가 딱히 큰 실수 안 했다는 거. 그거 좀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싱글 경기보다는 태그팀 스페셜리스트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그렇게 체력적인 면모도 있지만 심리적인 프레셔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심리적으로 이제 싱글로서 혼자서 경기를 온전히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긴장감, 자신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감, 내가 월드 챔피언십을 레슬매니아에서 군터랑 할 수 있을까? 손발이 발발 떨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싱글로 한다면. 옆에서 할 수 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이 우소가 여러모로 싱글에는 걸맞지 않은 선수가 아닐까? 전 제이가 막 아예 막 개병신 이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뉴데이랑 했던 헬리너스의 매치 우소즈랑 한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는 WWE에서 했던 헬리너스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좀 뉴데이가 좀 특히 제이 우소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제이 우소라는 인물이. 저는 근데 걔가 태그팀 선수로는 오롯이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싱글 선수로서는 아직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 이팅하면서 지친다. 등장하면서 막 이지랄 하다가 딸피 돼서 나오네 막 이러잖아. 농담으로. 난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게 좀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되돌릴 때 이러거든. 그래서 난 좀 진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 이팅, 심리적인 거, 체력적인 거, 싱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제이를 지금의 병신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닉 잭슨도 싱글 경기 별로긴 해. 매승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싱글 하는 애들이 태그 잘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태그 잘하는 애들이 싱글 잘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다들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습니다. 20년 했는데 아직도 솔로로 힘들면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직원들도 화들짝이라는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WWE 챔피언십 등극은 WWE 내부도 극비리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터 포 셀렉트를 통해서 세미의 우승이 마케팅 부서를 포함한 여러 부서에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7월 1일 기준으로도 마케팅 팀은 세미를 챔피언으로 반영한 썸머슬램 자료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주요 크리에이티브 변화가 지나치게 비밀리에 진행되면 홍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는 세미가 단기 챔피언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썸머슬램 관련해서도 그래픽이 미리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대회가 끝나고 킹 오브 더 링의 우승자가 오바페미로 정해지면은 바로 킹 오브 더 링 오바페미 얼굴 박은 티셔츠가 나와야 돼요. 포스터도 나와야 되고 그래픽도 나와야 돼요. 세미 제인이 이겼을 때도 뉴 챔피언 그래픽이 나와야 되고 세미 제인 챔피언 등극에 맞춰서 티셔츠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지금 스포일러를 가리려고 WWE 아주 극심하게 노력하는 결과에 마케팅 팀조차도 몰랐다. 그래서 저번 뉴스에 저희가 WWE가 스포일러를 매우 관리를 잘했다. 이번에는 세미 제인의 챔피언 등극이 유출되지 않았다. 이걸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WWE가 그만큼 남다르게 신경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관계자 뉴스 퍼다 날러야 하는 멜처가 곤란,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스포일러 관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디 역풍 분화라는 뉴스인데요. 코디 로즈가 세미 제인의 첫 도전자로 결정되자 WWE 크리에이티브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미에게 WWE 챔피언십을 내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타이틀에 도전하게 되면서 왜 이럴 거면 굳이 코디에게 벨트를 뺏었냐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재경기 조항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 재도전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팬들은 코디는 이제 월드 타이틀과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 턴이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코디가 곧바로 챔피언을 되찾는다면 세미 제인의 감동적인 우승이 단순한 SNS 충격 연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 이건 맞아. 이럴 수도 있고요. 네, 몰라요. 내일 봐야 됩니다. 내일 봐야 아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세미 제인이 9일 됐어요. 9일. 그러니까 로우 당일 예, 챔피언 등급 9일째 첫 방어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냐 못하냐. 우리 옛날에 트리플 H 그래서 내가 이기나 뭐 이 유행어도 있었고, 하도 많이 처먹으니까 뭐 로얄 럼블을 하던 타이틀전을 하던 상대가 첫 방어전이든 두 번째 방어전이든 맨날 트리플 H가 경기하면 긴장감을 가졌잖아. 이 새끼 또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봤잖아. 그것처럼 지금 이 코디 로즈가 또 먹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세미 제인의 다이아드 팬들이 손발을 발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거면 왜 뺏었냐, 어차피 또 처먹을 게 뻔한데 해서 여기에 대한 역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바로 처먹겠어? 바로 처먹는 게 좀 신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세미가 지키면, 세미를 오랫동안 지켜본 NXT 블랙앤골드 링 오브 오너의 팬으로서 좋아요. 세미가 뺏기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고 둘 다 좋아요. 그래서 내일 로우를 굉장히 재밌게 관람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코디 로즈가 근데 이걸 또 먹으면 역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옛날에 제가 제일 재미없게 본 WWE 시절 존 시나 2개월, 랜디 오튼 2주일, 에지가 또 한 1개월 갖고 있다가 존 시나 5분, 다시 에지, 랜디 오튼 2달, 존 시나 1달, 랜디 오튼 1달,
존시나 2달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11번 14번 막 이러잖아. 셋 다 10번 넘게 쳐먹었잖아. 그러니까 코디 로즈가 지금 그래요. 코디 로즈가 나 한 번, 드루 맥킨타이어 한 번, 나 한 번, 존시나 한 번, 나 한 번, 세미 제인 한 번, 그 다음에 또 나 한 번 하잖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심통 나는 거야. 또 쳐먹었네? 또 코디네? 벌써 4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10번, 11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코디 로즈. 그런 나치에게 로만 강정기. 저는 놀랍게도 로만 강정기가 좋았어요. 저는 그 길게 보유해서 벨트의 가치를 높이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뺏기나 도파민을 좀 갖고 봤어요. 기대하면서 봤어요. 또 로만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옛날 레슬매니아 때 언더테이커 툼스톤 못 들어올린 거 있잖아. 근데 그건 사실 언더테이커의 잘못이 좀 크기 때문에 언더테이커가 이 발도듬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물론 로만의 코어 힘도 문제죠. 하지만 원래 그 기술은 피폭자가 점프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뿐만 아니라 거진 모든 프로레슬링의 기술들이 피폭자들이 점프해주는 기술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렇잖아요. 네, 폴 프롬 그레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쌤이 내일 제발 계열밖에 방어하고 코드 놀려먹었으면 좋겠다. 저도 기원해 봅니다. 저도 기원해 봐요. 기왕이면 방어가 저도 좋아요. 하지만 뺏기는 것도 좋습니다. 방어가 좀 더 좋아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일 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가장 화제가 된 짤이죠.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나 이런 것 때문에 세미가 벨트 오래 지켰으면 좋겠음. 뇌절을 어디까지 하나?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번에 머스탱 뚜껑 따고서 조수석에 앉혀놓고 막 데이트하듯이 했잖아. 그래서 난 약간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렇게 그네 태우는 걸 보니까 아닌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뭐 이런 아이덴티티 재밌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뇌절하는 걸 좀 더 오래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뭔가 이렇게 뇌절하는 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네. 골디 크크 그니까 토마스 치암파 가 NXT 챔피언십을 금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디라고 부르면서 본인의 여자친구로 페르소나 했었거든. 그 NXT 벨트를. 그러고 나서 이제 AW에서 TNT 벨트는 은색이잖아. 그래서 골디가 아니라 실비라고 불렀어. 실비. 실비 막 이랬단 말이야. TNT 벨트를. 그래서 토마스 치암파는 그 TNT 벨트는 자신의 딸 윌로우의 여동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둘째 딸 이렇게 실비 이렇게 불렀는데 TNT 벨트를. 세미 제인이 이 WWE 타이틀을 자식으로 페르소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궁금해져요. 정체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자니 갈가노 언제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자니 갈가노 옆에 친구는 옆 단체에서 날아다니는데 이 친구는 언제 일어날지.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제인이 만약에 로우에서 타이틀을 지킨다면 이번 스맥다운에서 타이틀전을 줄까? 이렇게 한번 떠보면 어떨까? 타이틀전 도전권 줄까? 그러면 이제 자니 갈가노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을 것 같기는 해. 누가 봐도 이건 벌떡 일어날 만하다. 약간 이런 구색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니 갈가노가 언젠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미 제인으로 인해서. 데나우젠이 뭔가 할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이 알렉스 셸리가 물리치료사 겸 프로레슬러기 때문에 캔디스 르레가 부탁했지만 뭔가 할 것처럼 해놓고 방출당했죠.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니 갈가노가 엎어져 있었던 5개월 동안 토마스 치암파는 WWE에 나왔고요. AW하고 계약했고요. 다이너마이트에서 데뷔했고요. TNT 챔피언십을 이겼고요. 하지만 11일 뒤에 잃었으며 악역전환했고요. 이제 AW 월드 타이틀전을 해서 5선 경기를 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리코하고 지금 대립 중에 있는 토마스 치암파 지난 이탈한 5개월간의 행보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반면에 절츠는 계속해서 엎어져 있었다. 누웠은 중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갈가노, 당연히 나는 이 누워있는 시기가 이렇게 길 줄 몰랐고, 치암파가 AW에서 잘 되는 만큼, WWE에서도 우쭈쭈 해줄 것으로 전 예상했거든요. WWE에서도 우쭈쭈 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우쭈쭈가 없다. 계속 엎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니까, 엎드려 눕방만한 잔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심금을 울릴 만한 우리편 한 명인데요. AJ 스타일스가 지금의 세미 제인은 단순히 잠깐의 보관함 역할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챔피언십을 오래 가져도 될 만한 챔피언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라고 AJ 스타일스가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래서 세미 제인 이번 로우에서 뺏긴다 안 뺏긴다 말이 많은데 AJ 스타일스는 세미 제인이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자신만의 챔피언십 이야기를 보여줄 만한 선수다라고 세미 제인의 편에 서주는 AJ 스타일스의 인터뷰. 우리 편 한 명 늘은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치 주기 싫었냐? 라는 뉴스인데요. 이 표정이 사우디에서 세미 제인이 트리플 스렛 이기고 벨트를 가지고 고릴라 포지션으로 커튼을 딱 젖히니까 트리플 H가 포옹해줄 때의 표정이에요.
트리플 H가 쌤이 잘했다 이렇게 딱 포옹해 주는데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다. 표정이 너무 씁쓸해한다. 이게 좀 화제입니다. 이게 좀 화제여서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세미 제인의 우승 직후 공개된 백스테이지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WWE가 공개한 영상에서 트리플 H의 표정이 평소 챔피언 탄생 순간과 달리 무표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트리플 H가 세미의 우승을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표정이나 몸짓을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트리플 H가 세미의 우승에 부정적이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 원래는 활짝 웃으면서 안아줬는데 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세미 제인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지금 현지에서. 그래서 재밌어서 퍼와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세미 제인 같은 경우에는 NXT 때부터 오랫동안 트리플 H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정이 정말 좀 그래 보이기는 해가지고 저도 이 표정을 한번 캡처해 와봤고요. 트리플 H가 세미 제인의 등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로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세미 제인이 이길지 질지 보면은 세미 제인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트리플 H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에서 바로 뺏기는 거 아님? 그걸 또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좀 뺏기는 게 도파민엔 더 좋을 것 같긴 도파민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코디 로즈도 지금 너무 퐁당퐁당으로 먹고 있으니까 민심이 안 좋잖아요. 지금 살짝 역반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신선해요 라는 뉴스입니다. 세스 롤린스가 로만 레인즈와의 썸머슬램 대결을 둘러싼 팬들의 우려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맞붙는 것에 대해 이미 너무 많이 본 대진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롤린스는 실제로는 생각보다 싱글 매치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브래드 윌리엄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스 롤린스는 1대1 PLE 싱글 매치는 이번이 세 번째 정도일 것이다. 2016년 머니 인 더 뱅크, 22년 로열 럼블에서 붙었고 둘 다 내가 이겼다 라고 얘기하며 14년 동안 WWE 중심에 있었던 두 선수가 이제야 세 번째 싱글 PLE 경기를 치른다는 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건 기분 탓이고 사실 이 둘이서 1대1로 PLE에서 붙은 적은 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세스 롤린스가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세 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세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이서 경기 막상 붙은 건 별로 없다. 레슬매니아 때도 캐싱인에서 트리플 스레시였고 그냥 세그먼트를 많이 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목소리까지 3인 트스 간 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 아직 한참 멀었죠. 목소리는 AW를 그만둘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AW도 목소리에게 만족하고 있고 목소리도 AW에게 만족하고 있고 무엇보다 AW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잖아 존 목소리가. 그 누구도 4번 챔피언 해본 적이 없어요. AW 4번 챔피언은 존 목소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토니 칸이 절대 안 놔줄 것 같아. 웬만한 WWE 메인 이벤터보다 존 목소리가 지금 연봉이 더 많죠. 어쨌든 간에 존 목소리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번에 로만 레인즈가 이길 것으로 보이는 이 썸머슬램 대진이 생각보다 이 둘 간의 대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이 둘의 대진은 썸머슬램 나이트2의 메인 이벤트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에도 블러드라인이라는 뉴스인데요. 블러드라인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포스트 피니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블러드라인 스토리는 내년 레슬매니아 43 이후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우소 형제와 다시 손을 잡았지만 제이코 파투와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MFT가 해체된 이후에도 솔로 시코아가 계속해서 로만과 우소 형제를 노리고 있어 가족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우마가의 아들 질라 파투 역시 향후 WWE 합류가 예상되는 만큼 블러드라인 스토리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라인 계속 뇌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질라 파투가 이 따봉을 쓰잖아요. 이제 따봉의 아들이잖아. 우마가의 사모안 스파이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 시코아가 사모안 스파이크 쓰는 게 불편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본인은 또 슈퍼맨 스파이크를 쓰거든. 슈퍼맨으로 이제 엇박자로 이렇게 슈퍼맨 펀치 쓰는 것 같은데 잘 보면 따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퍼맨 사모안 스파이크를 쓰기 때문에 이 피니쉬를 두고도 갈등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막 솔로 시코아가 막 이렇게 따봉 쓰려고 하고 있는데 손목을 딱 잡아. 그거 쓰지 마. 우리 아빠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도 재밌을 것 같고 질라 파투가 어디에 붙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붙을지 모르겠지만 지겹지만 블러드라인에 질라 파투 나오는 거 보고 싶긴 합니다. 보고 싶긴 하고 뉴스는 일단 블러드라인 아직 안 끝났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블러드라인에 세미가 없으니까 노잼이야. 인정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좀 구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족장이 많은 부족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아무도 들고 있지 않는 지금 이 타이밍, 약간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과연 누가 또 로만 레인즈 앞에 스텝업 할 수 있을지, 또 언제까지 사모안들이 계속해서 로만 레인즈에게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변수는 없는지 그걸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스맥다운은 장점과 아쉬움이 뚜렷하게 공존한 쇼였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핀 벨러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핀 벨러는 과거 블리클럽 동료였던 타마통가와 재회한 후에 타마통가와 탈라통가에게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저지먼트 데이 갈등에 있던 벨러에게 새로운 라이벌 구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레이니 리드가 브리 벨라를 꺾으며 페이탈 인플루언스의 존재감을 되살렸고, 레이 페닉스와 비킹고는 트리플 레아 크루저 챔피언십에서 멕시코 루차 리브레 특유의 화려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새 WWE 챔피언 세미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출과 캐릭터 변화를 선보이며 메인 이벤트 스타다운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여성분은 많은 라이벌 구도가 한꺼번에 얽혀 중심 스토리가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리아 리플리의 부상과 여성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 언급이 2주째 없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세미 제인이 챔피언임에도 자신이 도전자 선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연출과 킹 오브 더 링에서 패배한 직후 다시 넘버원 컨텐더 결정전에 나선 제이 우소의 기용 역시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다. 이 핀벨러 블리클럽 멤버들하고 얽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국에는 핀벨러가 타이틀 전선에 아직 못 들어간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저는 이 타마통가의 캐릭터가 좋아요. 솔로 시코아에게 작별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원로들이 말이야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솔로 시코아를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핀벨러를 공격할 때도 우리 원로들이 말이야 새로운 갈 길을 알려줬어 이러니까 뒤에 있는 탈라통가가 핀벨러의 뚝배기를 뻑 치더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통가 가문, 타마통가, 탈라통가가 통가 가문의 원로들, 엘더들한테 지혜를 전달받는, 명령을 전달받는 그런 이 통가 가문들 애들의 스토리가 재밌는 것 같고, 핀 벨러가 블리클럽의 인연을 어떻게 스토리 풀어나갈지, 또 얼마나 질질 끌다가 챔피언 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레이니 리드는 브리 벨라를 싱글 경기로 이겼고 해서 태그팀 타이틀 전선으로 가게 되었고, 레이 페닉스 비킹고도 경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죠. 경기도 좀 문제가 많았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 코디 로즈하고 제이 우소의 마지막 넘버원 컨텐더십 같은 경우에는 제이 우소가 보치를 사소하게 많이 터뜨려가지고 저는 경기 자체는 몰입감 있게 재밌게 봤는데, 제이 경기 치고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슬리퍼 그립을 계속 못 찾으니까 현지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 의문의 조회수 대박 터져버린 나츠. 그니까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제가 X에서 역바이럴을 타버렸는데, 저는 제이 우소의 보치를 너무 많이 봤고 그 보치가 어떤 보치인지도 알고 뭐가 문제인지도 아는데, 몰라서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제이우스하고 코디 로저를 연맥이려고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 장면이 WWE 공식 채널에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야. WWE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 그 장면이. 근데 유독 내 트위터에서 내가 올린 그 한국어 음성 중계 영상을 홍보성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막 제이우스 레슬링하는 꼬라지 좀 막 크크 개 못하네 막 이러면서, 이 해설자는 그걸 자랑이라고 올리고 있어 막 이렇게 미국 애들이 댓글 달던데, 저는 그 보치가 되게 사소하다고 느꼈어요. 제이 우소 보치 치고는 워낙에 더 대단한 걸 많이 봤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 X에 이 메인 이벤트 장면 넣은 게 역바이럴을 타버렸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리아 리플리 WWE 위멘스 타이틀전 2주간 계속해서 리아 리플리가 부재한데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뭐냐면, 누구 하나라도 링 위로 올라와서 리아 리플리 왜 계속 벨트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난 WWE 최고가 되고 싶은데 WWE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주째 안 나오고 있어.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야. 벨트를 반납시키든 내가 리아 리플리랑 경기를 하든 빨리 뭔가 진행돼야 돼 라고 누군가 스텝업 한다면은 그 선수가 되게 개도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냥 스테파니 바뀔 때처럼 모르세요. 그냥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냥 잠수타 다 나을 때까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망했어 그건. 그니까요. 그러게요. 리아 리플리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나츠님. 그래서 지금 리아 리플리가 다리가 안 좋습니다. 예, 다리가 안 좋아서 유럽 투어 때 목발을 짚고 나온 바가 있어요. 하지만 반납은 안 했어요. 어떻게든 썸머슬램을 뛰게 하려는 WWE의 얄팍한 술수가 되겠는데 아 이게 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안 나오는 거 좋아. 근데 좀 안 나와도 내가 안 나올 거고 언제 방어전 할 거고 뭔가 언질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나머지 애들이 다 바보 같아. 당연히 최고의 자리 위메스 WWE 챔피언이 되는 걸 노려야 되는 여성들인데 다 태그팀 챔피언십하고 US 챔피언십만 짜고 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누구든 최고의 자리를 노릴 법한데 근데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나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마이크 워기라도 하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좀 스맥다운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족장이나 리아 리아는 진짜 다쳤어요. 사람이 다쳐서 병갑니다. 병가. 또 오늘 멕시코하고 잉글랜드와의 경기인데요. 월드컵 경기죠. 제가 IB 스포츠에서 오늘 올인 24년도 경기를 녹화할 때 벌어졌던 장면인데 실제 월드컵 중계에 전파를 탔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중계 KBS랑 JTBC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장면이. 그래서 진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본인입니다. 카이저 본인이에요. 카이저 본인이 직관을 갖고 실제로 멕시코 경기 보면은 레이 미스티리오 가면을 쓴 멕시코인은 많이 나왔어요. 한국전에 한 3번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본인이에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본인 등판으로 사진이 찍혔어요.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다 생각이 되고 월드컵 중계에 직접 보러 갔던 이 두 커플이죠. 안드레아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 커플입니다. 피파도 샤라웃하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이게 잡혀. 그니까 이게 잡혀. 이번에 리브 모건도 찍혔죠. 이게 잡힌다고 월드컵 중계에. 나 안드레아하고 결혼할 것 같고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멕시코 시민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멕시코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진짜 짐작도 안 돼요. 거의 국빈이 된 것 같은데 이미 국가 영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루드빅 멕시코인인데 컨셉 활동 열심히 하네. 크크. 어찌 보면 결혼할 아내의 나라잖아? 의미가 있죠. 세미 9일천하란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짧은 챔피언 등극은 WWE 계획 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코디 로즈가 타이틀을 되찾은 뒤 CM 펑크와 대립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지만 WWE는 예측 가능한 전개를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펑크를 갑작스럽게 타이틀 매치에 투입해 챔피언으로 만들면서 코디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했고 시카고라는 지역적 이점 덕분에 펑크 역시 야유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코디, 세미, 랜디 오턴 등 변수가 많아져 썸머슬램 챔피언십 구도는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코디 로즈가 챔피언 되고 CM 펑크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측해왔잖아요. 근데 이 WWE도 그렇게 예측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디를 챔피언 올리면 코디가 비난받을 거니까 펑크 방패를 써서 시카고의 지역적 이점 덕분에 펑크도 야유를 안 받았다. 얘네들은 할 말이 많죠. 세미 벨트를 벌써 내려? 야유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시카고에서 야유가 없었는데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 너희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이 우소 푸시할 때도 맨날 관중 반응을 무기로 삼았었잖아. WWE는 펑크 챔피언 될 때 모두가 기뻐했는데 너희 왜 화가 나 있지 온라인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온라인도 지금 싫어요에 대한 뉴스가 아직 없으니까 좋아요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CM 펑크로 돌려막기 한 거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디 때문에 펑기 방패된 것 같긴 함. 그니까 저번 챔피언십 레인도 세스 롤린스의 방패였잖아. 벨러가 부릅니다. 나보다 오래 들었구만. 그니까 오히려 세미의 캐릭터를 위해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함. 세미는 좀 억가당하면서 계속해서 모순되어 있는 억울한 캐릭터를 하는 게 좀 어울리긴 하죠. 그래서 세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윈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예전에 크리스찬이 이틀 갖고 있다가 뺏겼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온라인이 오튼한테 이틀 만에 뺏겼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온라인이 난리가 나니까 제리코가 크리스찬의 절친으로서 했던 말이 온라인 팬들은 다 징징대기만 한다. WWE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리코가 온라인 IWC 팬들을 저격하는 멘트를 했고 실제로 크리스찬에 대한 AS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크리스찬이 나중에 투타임을 하죠. 그래서 세미도 저는 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미 제인도 지금 약간 모순된 악역이었고 저도 그 모순된 악역인 채로 사우디에서만 선역인 채로 챔피언 되는 게 너무 기괴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세미 제인이 이렇게 빨리 뺏겨버리면서 이 계속해서 모순된 악역 역할을 하면서 뭔가 나중에는 턴페이스 구도로 사우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드라마를 곁들인 언더독 서사를 곁들인 선역 챔피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생긴 게 아닌가? 내년 레슬매니아가 사우디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백스테이지에서 엉엉 우는 영상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어 보이. 괜히 찍은 건 아니라고 믿는 중. 이게 세미제인이 경기 패배 후에 날린 영상인데, 이게 또 어느 유명 계정은 뭐라고 했냐면 1분 안에 타이틀 뺏긴 감상을 프로모로 완벽하게 뽑아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I have a question. Come with me. I have a question. That after 24 years of crawling and inching for every little inch to get the WWE Championship, after I finally get it. 내가 24년 동안 정말 한 걸음씩 아주 조금씩 정말 끝없이 노력해갖고 겨우겨우 얻어낸 이 타이틀을 드디어 내가 얻어냈는데 9 days after I get it, that piece of can walk back in here after not being here for months and waltz right in and get it. 여태 딴 데 가 있다가 9일 만에 저 새끼가 갑자기 굴러 들어와서는 나에게서 저 벨트를 가져간다고? That mother 오, no business. No business. 그 개색, 너는 뭐, 노 비즈니스, MF까지 해버리네. 엉엉 우는 거 마음이 아픔. 그니까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 아, 진짜 우는 것 같아. 어떡해. 사우디 레메에서 투타임 가자.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 또, 진짜. 그래서 이게 세미제인이 지고 나서 이 무대 세트하고 관객석 사이에 살짝 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수들의 이제 뭐 옷 벗고 입고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세미가 이미 진 뒤입니다. 네. 세미가 이미 졌어요. 너무해. 그니까 이건 펑바인 내가 봐도 너무하다. 아 근데 뻑큐는 좀 그렇다 그죠? 뻑큐 세미. 당장 사귀면 맛이 어떠냐 세미야. 그러네. 사우디에서 벨트를 딴 세미가 시카고에서 펑크에게 졌어. 에휴, 어쩔 수 없긴 해요. 그죠? 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미 제인이 이번 주 스맥다운에 파이프밤을 터트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성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너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트리플 H에게 아부하는 거야 라고 세미 제인이 CM 펑크가 했던 파이프밤 대사를 똑같이 따라한다. 이번 스맥다운 세미 제인이 파이프밤 날릴 거다 라고 누가 이렇게, 자이비라고 나름 유명한 계정이 이 계정도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세미는 끝났다 라는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의 월드 챔피언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데이브 멜처는 WWE는 현재 세미를 장기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돈을 버는 챔피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세미의 우승도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을 위한 깜짝 연출 성격이 강했으며 원래는 레슬매니아 사실상까지 기다릴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플 H가 애초부터 세미의 우승을 원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뉴스에 트리플 H 정색하는 짤에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트리플 H 세미 제인 안 치는 거 싫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런 뉴스가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 NXT 때 그 언더독 챔피언 서사를 써준 게 트리플 H인데 세미 제인을 싫어하겠어요? 트리플 H의 아주 오래된 트리플 H 라인의 사람이죠. 저는 근데 이 데이브 멜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기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돈을 버는 챔피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데이브 멜처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누누이 한 3-4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세미 제인이 WWE를 대표할 선수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데니얼 브라이언하고 세미 제인의 차이를 계속 여러 번 얘기했죠. 데니얼 브라이언은 셔츠를 파는 언더독이지만 세미 제인은 셔츠를 못 파는 언더독이라고 제가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웠은 중년 가르가노, 끝났은 중년 세미, 태그팀 가자. 태그팀 디비전 강화한다며 크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미 제인이 상품성이 좀 애매한 것 같고 사우디 코인까지 한번 악역하다가 약간 턴패 기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우디도 5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50%? 세미 제인 50%라 생각합니다. 월드 챔피언십, WWE 챔피언십 치러서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할 가능성 50% 정도라 생각해요. 저는 그보다 더 낮으면 낫지 높진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이 세미 제인도 여기 슈퍼스타즈 이렇게 치잖아? 여기에 세미 제인이 없는 거 알아요? 여기에 슈퍼스타즈 치잖아. 여기에 WWE 대표하는 애들이 왼쪽 라인에 이렇게 있잖아요. AJ, 리, 알렉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세미 제인이 없어요. 예, 난 여기서 이미 한번 놀랐고, 여기에 세미 제인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어지간한 히트 상품들은 모스트 파퓰러 달고 있잖아요. 근데 모스트 파퓰러가 없어요. 가장 신상에. 이게 세미 제인 신상인데 모스트 파퓰러가 없어요. 이건 다 옛날 거잖아. 옛날 블러드라인 인기 있을 때 세미 우소 이거랑 인 제인 이거 NXT에서 언더독 사람
사랑받을 때. 그거 말고 모스트 파퓰러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 상품 자체가 애초에 많지가 않아. 최다 메모라벨라라고 이렇게 액자,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이 메모라벨라만 있지 티셔츠가 애초에 3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만큼 돈이 안 되는 애가 챔피언이 얼마나 오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확인했는데 라스트 리얼 국가의 셔츠 이거 모스트 파퓰러 등록했던 것 같던데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챔피언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챔피언 되기 전에 나온 게 있고 챔피언 글자 추가된 버전이 있고 뭐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모스트 파퓰러가 아닐 거야. 아무튼 나우챔 이후 나온 셔츠가 모스트 파퓰러 등극했음. 어쨌든 상품성이 더럽게 없어요. 예. 말이 안 될 정도로 없습니다. 예, 먹은 게 신기해. 챔피언 먹은 게. 빵꾸 봐봐요. 빵꾸. 모스트 파퓰러가 뭐 엄청 많아요. 얘는. 벌써 4개죠. 이미 상품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모스트 파퓰러가 없는 건 왜 없냐면은 신상이라서 없어요. 신상이라서 없습니다. 예, 아니면 이렇게 비싸거나 신상이라서 없지. 나머지는 다 모스트 파퓰러 그냥. 이런 애들이 챔피언 먹는 거예요. 존 시나가 처음에 챔피언 많이 먹을 때도 티셔츠 판매량이 1위였기 때문에 그게 역할이 제일 컸죠. 그래서 이제 뭐 존 시나가 티셔츠 판매량 1위를 계속해서 연장하던 시기에 그 기록을 깬 게 CM펑크였고 옛날 2011년대 막 이때. 그래서 티셔츠를 팔아야 챔피언이 된다. 아니면은 그 티셔츠를 많이 파는 애한테 져줄 수 있는 압도적인 악역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챔피언이 되는데 세미는 그 둘 중에 하나도 아닌데 9일이나 챔피언을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 무려 MLB 공식 계정이 CM펑크의 챔피언 등급을 축하하는 트윗을 날렸다.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CM펑크 정말 엄청난 인물이구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카고 컵스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CM펑크에게 축하하는 전광판을 띄웠습니다. 예, 펑크가 이 정도야. 펑크도 물론 컵스의 광팬이고 서로 그동안 윈윈하는 사이긴 한데 시카고 컵스 구장에서 샤라웃 해줄 정도로 펑크가 인지도가 정말 넘사다. 그러니까 한 단체의 챔피언이 모스트 파퓰러 상품을 올리지도 못하는 세미 제인보다는 메이저 리그에서 샤라웃 해주는 CM펑크가 더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세미 제인이 티셔츠 못 파는 데니얼 브라이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일 만에 뺏겼을 때 놀라진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가 1차 방어전을 위클리쇼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긴장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코디 로저가 챔피언을 땄어. 다음 주에 CM펑크랑 타이틀전을 해. 그때 우리가 CM펑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코디 로저 타이틀을 잃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 에이 뭐 누가 난입하겠지. DQ 나겠지. 뭐 무승부 나겠지. 카운트아웃 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위클리쇼에서 코디 로즈급 애가 CM펑크랑 1차 방어전 한다 하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저번 주에 다들 불안했지. 왜냐면 세미 제인이니까. 세미 제인은 그만큼 아직 메인 이벤터로서 부족하니까. 우린 그래서 다들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정말로 뺏겼잖아. 봐봐요. 블레이크 몰로. 지금 스맥다운에 데뷔해서 아직 한 경기도 안 치렀는데 메인 로스터 오자마자 나온 티셔츠 2개가 모두 모스트 파퓰러에 달았어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다른 거야. 이런 게 스타란 말이야. 이런 게. 세미 제이나. 다음 뉴스입니다. 썸머슬램 승부수란 뉴스인데요. CM펑크와 코디 로즈의 대결은 원래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레슬매니아 43의 메인 이벤트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는 썸머슬램 2026을 올해 레슬매니아 42보다 더 큰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가장 기대를 모으는 카드였던 CM펑크와 코디 로즈의 대결을 매니아 대신 썸머슬램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WWE가 썸머슬램을 이틀 일정으로 확대하고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썸머슬램이 레슬매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초대형 무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못지않게 이벤트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원래 내년 레메였던 코디와 펑크를 땡겨 쓰고 있다. 저는 이거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메인 이벤트 감이 뭐 코디 세스가 2일차 메인 이벤트 이미 확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1일차 메인 이벤트 경합을 할 것 같은데 코디 펑크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브록 오버팸이 헬리너셀이 할 것이냐 1일차 메인 이벤트의 경합이 될 것 같은데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아껴두면은 똥되니까 아끼똥 되느니 이렇게 흥미를 모으고 있는 대진들을 땡겨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아직 뭐 확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디 펑크가 다른 애들하고 돌고 돌아서 레슬매니아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코디가 굳이 펑크를 만나려면은 일단 공격한 군터를 세나메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코디 군터가 썸머슬램에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봐요. 또 예전에 제가 또 제보해드린 뉴스 중에 그게 있어요. CM펑크는 시카고에서 컴백하기 위해서 WWE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WWE는 답답한 거지. WWE는 너 스맥다운 갈 거야. 아, 나 시카고에서 컴백할 거야. 너 스맥다운 가야 된다니까? 아, 나 시카고에서 컴백하고 싶다고.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다라는 뉴스를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로써 모든 갈등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CM펑크가 WWE 챔피언이 되면서 이번 스맥다운에 나올 게 확정이 됐죠.
CM펑크 이제부터 스맥다운의 WWE 챔피언으로서 앞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 그러면 시카고에서 스맥다운 챔피언 먹어라. 그니까요. 짜잔, 우리는 타협했어요. 그니까 그 어려운 거를 결국에 해냈어요. 네. 그래서 CM펑크 이제 WWE 챔피언이 되면서 스맥다운은 엄청난 부스트를 받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맞아요. 네. 스맥다운은 이제 거의 쇼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왜냐면은 저번에 세스 롤린스의 땜빵 챔피언으로서 넷플릭스 에라의 로우를 지탱한 CM펑크의 활약상을 두고 생각해보면은 이번 스맥다운도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2시간으로 줄어서 쇼의 호흡도 되게 빨라졌는데 이제 CM펑크라는 메가스타마저 등에 업게 됐으니까 앞으로 스맥다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펑크는 어쩔 수 없이 챔피언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펑크는 시대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계속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23년도 그 노잼 로우도 펑크 등장 이후 분위기가 달라짐. 그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유독 CM펑크 안티가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잘 안 바뀌잖아. WWE를 가서 욕했네, 프로레슬링을 폄하했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색안경 한번 끼기 시작하면은 그 색안경을 다시 못 벗는데 세스 롤린스처럼. 근데 사실 색안경을 좀 내려놓고 보면은 펑크는 진짜 엄청난 선수가 맞아요. AW CCTV 공개 이후로 많이들 좋아졌지 그래도. 이 짤이 지금 엄청 화제죠. 와, 이 짤은 진짜 멋있다. 뭐 세계에 남는 사진이다. 뭐 이런 의견도 봤는데. 그래서 세미제인 뭔가 이 씁쓸한 표정이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도전자를 맞이하는 K페이브 안의 표정인지 아니면 아유 이 새끼가 또 처먹고 난 내려놔야 되네에서 나오는 씁쓸한 K페이브 바깥에서 나오는 표정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세미한테 왜 그러는 거니?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것이 사실 사우디 레슬매니아 때 세미 데니엘 브라이언처럼 만들려는 빌드업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니까요. 예, 그게 그나마 남아있는 약간의 가능성에서 저도 아까 크리스찬 2일천하에서 이어졌던 AS가 있었잖아요. 크리스찬도 결국 투타임 했잖아요. 그래서 세미제인이 내년 사우디 AS 받아서 투타임 될 가능성이 전 5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50%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만약에 코디 대 펑크가 썸머슬램이랑 서바이벌 시리즈 때 안 하잖아요. 계속 막 어떻게 막 돌고 돌아. 막 코디는 막 감정 대립하고, 예를 들면 지금 군터랑 뭐 3개월 하고 나서 군터에서 또 새끼친 애랑 또 3개월 하고 이러면 뚝딱 바로 로얄럼블이야. 그렇게 되면은 코디 펑크 내년 레메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번 썸머슬램에서 만약에 코디 펑크를 미리 한다면 세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한 5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50% 이하 정도인 것 같아요. 억울하겠어요. 세미는 그토록 원하던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번이라도 먹어본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어떤 분이 댓글에 누가 푸시 계획 뉴스 내가 딱 전달하잖아. 그럼 푸시 계획 뉴스의 댓글로 기껏해야 인컨 먹겠지 이러는데 인컨 먹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WWE 선수 중에서 인터컨티넨탈 벨트도 못 먹어보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세미 개불쌍하네요. 불쌍하죠. 근데 이런 시련이 있어야 투타임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좀 괜찮았어요. 경기 괜찮았는데 마지막 할루버킥 보치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미제인이 너무 빨리 뛴 게 아닌가 좀 아쉬워요. 네. 그거 어떻게 피하니 세미야 그렇게 빨리 뛰면은. 예? 그 마지막 보치만 좀 아쉽고 경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CM펑크 경기 스피드가 느려진 거는 옛날부터 좀 근 한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 제일 불편한 거는 그 할루버킥 맞은 거예요. 할루버킥을 피했어야 되는데 맞았잖아요. 마지막 스팟에서. 그래서 몸통에 맞았는데 쌩까고 펑크가 본인 할루버킥 넣잖아.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원래 피하는 스팟이라서 펑크가 턴버클에서 기댄 다음에 반바퀴 뺑그르르 도는데 펑크 옆구리에 맞잖아요. 그 발이. 이걸 어떻게 피해 세미야. 그래서 그때 레슬매니아 다음날 레슬매니아 애프터로 그때 펑크가 얘기했죠.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디의 벨트를 쳐다봤는데 진짜 그 벨트를 코디가 잃어버린 그 벨트를 펑크가 먹어버렸어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원래는 코디가 벨트를 먹으면 펑크가 칙칙하려고 했다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의 뉴스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한 발 더 들떠서 사람들의 예상을 좀 뒤엎고자 뻔하게 가지 않고자 CM 펑크를 그쪽으로 돌려 막았다. 이게 올해 4월 20일 레슬매니아 애프터로죠. CM 펑크의 마지막 로우 출연이었어요. I just gotta stay ready. 나는 그냥 준비되어 있을 거야. Because you never know 왜냐면 누구도 모르니까. when a championship opportunity is just gonna fall out of the sky. 챔피언십 도전 기회가 언제 하늘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 너무 웃긴다. You're welcome, Sam. Cody is not your problem anymore. 너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코디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야. I'm your worry now, and you better be aware that I think you're a disgrace. You're a fluke of a champion. You should have never won the title in the first place. 넌 뽀록이고 수치야. 넌 원래 챔피언을 먹어선 안 됐어. Sammy, I'm gonna come for you, and when I do, 진짜 하늘에서 떨어졌네. 아 개웃기네. 시카고가 폭발했어요, 그죠? 와, 시카고 사람 터지는 거 봐라, 이거. 아니, 정계 진출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시카고 주지사 출마하면 떨어지는 게 상상이 안 돼. 바로 당선될 것 같지 않아? 연설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듯, 리얼리언 크크. 아, 얘가 이렇게 어깨가 되게 빵빵해졌어. 이렇게 어깨가 빵빵한 펑크는 살면서 처음 봐요. 아예 살면서 처음 봅니다. 이 정도로 어깨가 빵빵한 펑크는 젊었을 때도 없었어. 링 오브 어너 때도 없었어.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깨가 빵빵한 펑크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펑크 is jacked. CM 펑크 진짜 몸 제대로 만들어 왔다. 이게 jaked가 이제 jacked up 됐다. 몸짱 됐다 할 때 jacke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펑크 is jacked. 펑크가 이렇게 어깨 빵빵한 거 저는 살면서 처음 봐요. 지금의 CM 펑크가 제일 멋있는 펑크 맞습니다. 개멋있긴 해. 나 오늘부터 진짜 팔굽혀펴기 한다 나 진짜. 그래서 CM 펑크 축하짤 공식짤이고요. 또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나츠. 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진짜로. 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어제 10kg 아령 50번 했고요. 스쿼트 50번 했고요. 자전거 30번 탔어요. 이 작은 시작이 꾸준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월요일에 열심히 탁구 쳤고요. 마티 스프림 보고 나서 영감 받아서 탁구 열심히 쳤어. In the same year 같은 해에 월챔도 되고 떡챔도 되고 사진도 거의 복부 수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갖다 골랐냐.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펑크의 삼치존도 안 볼 수 없죠. CM 펑크의 삼치존 한번 보고 가실게요. 머리를 좀 이렇게 가운데 이 엄청 신경 쓰이네 이거. 요것만 이렇게 좀 하지. 아무튼 웃고 있네. 웃고 있네요. 웃고 있어요. 트리플 H 웃고 있습니다. 세미 제인하고 찍을 때도 웃고 있었어요. 근데 세미 제인하고 이제 등 돌려서 이제 포옹할 때 웃고 있지 않았죠. 존시나 인스타그램에 CM 펑크 샤라웃 해주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 CM 펑크 챔피언 되자마자 1시간 동안 만든 그림인데 옛날에 그려놓은 몸땡이 하다가 문신 합성해가지고 강아지 발바닥만 제가 그렸고요. 이제 CM 펑크 이거 옛날에 WWE 타이틀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위에 얹어가지고 글씨랑 질감만 호다덕 해갖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CM 펑크의 몸, 레리의 문신 강조하면은 펑크가 봐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 봤어. 저도 뭐 1시간 만에 만든 거라서 아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머니인더뱅크 때 우승했을 때도 이제 빈스한테 이렇게 키스를 불어줬잖아. 근데 26년도에도 이렇게 키스를 불어줬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대각선 그 꼭지점에 있는 바리케이트로 넘어갔어. 관중석으로 가는 그 바리케이트도 똑같은 자리야. 이게 너무 놀라운 게 15년 동안 여러분 냉장고를 똑같은 걸 썼어요. 이게 2011년도에 머니인더뱅크 존시나 이기고 나서 키스 딱 불고 냉장고에다가 벨트 놓고서 이제 WWE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WWE 벨트를 자랑하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인데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15년 전. 근데 15년 후에 똑같은 냉장고를 쓰고 있어. 똑같은 냉장고. 난 너무 놀랐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1, 2, 3단하고 여기 서랍 있잖아요. 서랍. 여기도 1, 2, 3단 한 다음에 서랍 있어요. 똑같아요. 냉장고가. 그래서 냉장고가 되게 좋은 냉장고거나 아니면 CM 펑크가 되게 검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AJL리가 그냥 펑크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가 보네. 그러네. 가전 혼수를 안 했네. 야 미국은 가전 혼수 이런 거 없냐? 개웃기네. AJL리의 깽깽이 발을 하고 있죠. 여보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서 이게 라이트 콜? 이게 맞는 걸까? 라고 이제 나름 유명한 레슬 피처스가 라이트 콜 이렇게 올렸고요. 이제 한번 댓글을 볼게요. Nope. 아니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WWE는 겁나 톡식해. WWE는 새로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존중을 보여줄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WWE는 절대 옳은 판정이 아니야. 펑크는 세미 제인보다 더 큰 스타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선택이지. 도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맞지만 도덕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세미 AW 가도 무죄라고? 나는 펑크를 좋아해. 하지만 세미는 굉장히 새로웠고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코디 대 펑크를 하겠지. 그래서 난 뭐 그것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럭저럭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LA 나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 LA 나이트는 이 타이틀 기회라도 받고 싶어 했을 거야. 뭐 이렇게 LA 나이트를 좀 돌려가는 의견도 있고요. 좀 뭔가 무조건 세미 제인이 뺏긴 게 억울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맞다 아니다로 좀 나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시카고 스크루잡. 시카고 스크루잡이라는 의견도 있네요. 세미랑 라기사 뭔가 엮이는 가품 갔으면 좋겠네. 뭔가 기회를 뺏겨서 억울한 두 명 약간 그렇게 웃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일단 LA 나이트 머니 인 더 뱅크를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여했으면 좋겠어. LA 나이트가 지금 3연속 머니 인 더 뱅크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연속을 보고 싶어요. 4연속 해서 그 가방을
따도 재밌을 것 같고 그걸 또 잃어서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막 누가 벨트를 따던 누가 벨트를 잃던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열받아 하고 기뻐하는 걸 보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펑크가 파이프밤 시절 밀던 적폐에 대항하던 기믹은 깨진 지 오래.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락커즈 유명 계정이 이제 막 깨달았는데 CM 펑크는 이제 세미 제인에게 정확히 본인이 13년 전에 당한 걸 세미 제인에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펑크가 레슬매니아를 앞두고 바로 직전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잃잖아요. WWE 타이틀을. 그래서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강탈당합니다. 더락한테. 그래서 굉장히 더락을 혐오하고 더락을 뭐 파트타이머 쉿 어쩌고 막 맨날 욕했잖아. 근데 펑크가 갑자기 나타나서 썸머슬램을 앞둔 세미 제인에게서 벨트를 뺏어갔습니다.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예, CM 펑크 팬인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 팬의 트윗인데 그는 정말 한순간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CM 펑크는 정말 가장 큰 위선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자기를 이기고 챔피언 돼서 레슬매니아를 강탈했던 더락을 비난하던 펑크가 이제 썸머슬램 세미제인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한 팬이 이야기를 했고 135만이 받고 1,000명이 알테일 정도로 공감을 많이 사고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맥락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근데 이때 이 펑크가 돈이 졸라게 됐던 시기예요. 펑크가 돈이 졸라게 됐고 메인 이벤트의 자격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근데 덜하게 강탈했잖아요. 그래서 욕을 좀 많이 했고 뭐 맥락은 맞는데 이게 완전히 100% 같은 의미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썸머슬램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이게 틀린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세미 제인은 사실 메인 이벤터로서의 자격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의문부호가 있는 상태에서 펑크가 먹은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이게 비즈니스로 봤을 땐 맞다는 거지. 아까 그 어떤 해외 팬이 그랬잖아.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지만 사업적으로는 맞는 선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른쪽은 도덕적으로는 틀린 선택이지만 사업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고 왼쪽은 사업적으로도 틀린 선택이야. 이때 펑크는 진짜 날라다녔어. 심지어 이날 최고의 경기는 존 시나 대 덜하게 아니라 CM 펑크 대 언더테이커 경기였죠. 레슬매니아에서. 펑크는 레슬매니아에서 이미 최고의 경기를 쓸 수 있는 상태였어. 좀 확실히 그때는 미련이 남긴 해. 펑크의 팬으로서 저 때는 가장 욕 나오는 시기이긴 했어. 그리고 펑크 대 덜하을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덜하게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경기 중 하나 아니냐. 경기 재밌어요. 그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변호에 나선 나치. 난 근데 뭐 그래요. 난 펑크도 그렇게 막 나는 여기서 이겼을 때 리액션도 동영상으로 있어. 왠지 GTS 꽂히는 순간 끝날 것 같아서 동영상 촬영해놨거든. 동영상으로 있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좋냐 싫냐로 물어보면 좋은 쪽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구를 던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조경호 나치가 좋아하겠는데 펑크 스맥 가서 좋죠. 제가 근데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누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WWE 그 누구도 와 너무 좋아 막 미치겠어 막 맨날 그리고 싶어 막 최고야 막 이런 애가. 근데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최애가 좀 많이 바뀌었고 자주 바뀌었고 좀 두루두루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나마 CM 펑크랑 AJ 스타일스 막 이런 레이 미스테리오 같은 애들이 골드버그라던가 베노아라던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좋아했을 뿐이지 그래프가 되게 플랫하다고 보면 돼. 몇몇 애들만 엄청 좋아한 거지. 벨러 뭐 이런 애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막 다이하드 팬 얘가 너무 좋아 막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싫어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싫어하는 건 명확합니다. 작년 썸쓸 때 성불 코멘트 하신 건 그거는 타이밍은 좋았거든요. 그 멘트는 좋았다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그때 여러분 이건 사실 비하인드긴 한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 해설자들의 목소리를 담게 해주려고 WWE의 현지 PD가 우리들 귀에 소리 질렀어. 여러분 지금부터 소리 크게 지르세요. 크게 지르세요. 리액션 크게 하세요. 원래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린 다 알고 있었지. 여기구나. 여기가 인터내셔널 해설진들 리액션 담는 데구나. 그래서 오디오에 신경을 다 쓰느라 화면을 좀 놓치고 있었지. 그 상황에서.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TMI이긴 한데 그 성불이 막 세스 롤린스 음악 울려 퍼지는데 성불 외치고 있네 크크 막 이런 반응이 많았잖아. 안 들려. 세스 롤린스 음악이 안 들린다고. 그 지구 반대편에 WWE PD 목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하나도. 이 소리 누가 했어 이거? 누가 그 얘기했어 지금? 이게 또 재밌죠. 이게 이제 CM 펑크가 챔피언 되고 나서 선수들이 남긴 트윗이에요. 케빈 오웬스가 뭐라고 했냐면 CM 펑크가 챔피언 되고 나서 14년도에 CM 펑크는 파트타이머들을 두고서 계속해서 욕을 해왔는데 2026년도에 펑크가 돌아와서 타이틀을 되찾아버렸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위선이라고 케빈 웨스가 얘기했고, 베키 린치는 그는 레슬링을 망치겠다고 했는데 정말 또 한 번 망쳤네. 우리 결국에 또 여기 펑크가 챔피언인 세상에 와버렸어. 세스 롤린스는 너무 웃긴 게 스팟라이트이 또 한 번 너에게 되돌아갔다는 거야 라는 것도 남겼고요. 잭 페리는 나는 WWE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2014년도에 말했던 CM 펑크가 돌아온 첫날 2026년도에 타이틀을 다시 되찾았다. 그것도 풀타임 선수에게서 빼앗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잭 페리가 또 CM 펑크 욕하고 있고. 드루 맥킨타이어 왜 이렇게 적이 많아. 드루 맥킨타이어는 풀타임 레슬러들이 기회를 얻어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10년 넘게 말해왔는데 결국에 그 문을 열고 나니까 CM 펑크가 있었다. 울어라 울어. 실망이네 실망 이런 뜻이고, 로건 폴도 2014년도에 파트타이머들이 문제다라고 말했던 CM 펑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조명했는데, 근데 2026년도에 홀드 마이 펩시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번 챔피언십을 얻은 것을 욕하고 있네요. 적이 왜 이렇게 많아. 잭 페리 혼자만 UFC고 나머지는 K페이브 안에서 쓴 트윗 같은. 그 말도 맞는데 진심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로만도 풀타임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로만은 풀타임이 아니에요. 로만은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인데 썸머슬램까지가 이제 시리즈 계약이에요. 썸머슬램까지가 풀타임처럼 자주 나오게끔만 계약을 한 거예요. 시리즈 계약도 아니고 파트타임인데 썸머슬램까지 좀 자주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출전 수당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위클리 쇼에 나오면 그때 돈 줘요. 위클리 쇼에 나오면. 안 나오면 안 주죠. 근데 위클리에 나올 때 썸머슬램까지 너 30번 나와. 썸머슬램까지 20번 나와. 이런 식으로 회당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파트타임인데 레스너도 옛날에 1년에 5번인가 12번인가 뭐 그 정도 나오는 걸로 계약하고 그 정도만 나왔잖아. 그것처럼 로마는 썸머슬램까지 좀 바짝 나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파트타이머예요. 실제로 이번 로우도 안 나왔죠. 그때 막 사람들 막 정정 보도를 하라는 막 그랬는데 그 막 사람들 막 2-3명 로만 팬들이 나한테 로만 풀타이머라던데요. 틀리셨네요. 크크 막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죠. 바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퐁당퐁당하고 이번 주에 또 안 나왔죠. 로마는 그냥 썸머슬램까지 많이 나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브로스가 챔피언 됐네. 이거 개웃기네. 라는 짤이고요. 지브로스 이 주토피아 2에 나오는 얼룩말 형사 듀오인데 이걸 로만 레인즈하고 CM 펑크가 성우를 했고 그 성우한 놈들끼리 챔피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브로스가 진짜 챔피언 됐습니다. 둘 다 지브로스 둘 다 현역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 썸머슬램에 브록 레스너랑 경기할 거야. 좋아. 누가 이기는데? 브락이 이겨. 그래? 좋아. 바로 다음날에 일할 사람은 누군데? 나잖아. 바로 다음에 회사 나올 사람은 난데 또 알바만 승리를 챙겨주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펑크도 이때는 알바를 욕했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죠. WWE랑 소송까지 갔었던 CM 펑크가 WWE 탈단하고 나서 본인의 친구 콜트 카바나랑 했던 팟캐스트인데 이게 레슬링 세상을 부러뜨렸죠. 아주 그날. He goes, you versus Brock, SummerSlam. 너랑 브락이랑 썸머슬램에서 경기할 거야. Great. Who's going over? 그래? 누가 And he 이기는데? goes, well, Brock. 브락이 이겨. And I went, great. 그래? I'm going to be at work on Monday. 그럼 다음 월요일에 일할 사람은 누구야? And there's just silence on the end. 그러더니 침묵이 흘렀대.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속 일할 사람은 난데 알바 브록을 이기게 한 거를 욕하는 거야. 이 12년 전에 CM 펑크가 욕했어. 2014년에 CM 펑크가 욕했는데 2026년에 CM 펑크가 복귀하자마자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12년 전에 자신이 한 말을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CM 펑크가 세미 제인에게 한 짓이야 라는 짤인데요. 근데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긴 봤거든 옛날에. 보긴 봤는데 굉장히 화냈던 기억이 있거든. 이거 보고 막 진짜 막 개빡쳐갖고 나 이때 레이 미스테리오 난 레이 미스테리오 되게 좋아해. 레이 미스테리오 사인 마스크도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샴페인 터트려주고 축하해줄 때 왜 존시나가 엄근진으로 왜 나온 거야?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래놓고 왜 도전해 같은 날에? 오프닝 했었다고 메인 이벤트에서 이름.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 보긴 봤어요. 야, 이 마지막에 이거 보고 막 욕하고 막 화면에다 뻑큐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 이게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정확히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저거 삼치가 당일 부킹했을 거임. 전주에 빈스가 잘림. 전주에 빈스가 잘림. 그거 스토리상으로 잘린 거 아이가? 이때 펑크가 벨트 들고 뛴다 했을 때 세 벨트 레이가 딴 거 아니었나? 풀상황을 능가하는 2시간 천하. 결국에 빈스 부킹이긴 하죠 그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세미 제인이 CM 펑크한테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비교짤이 좀 웃겨가지고 퍼왔고요. 또 MJF가 올렸다가 바로 지운 짤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건이 이때 또 알바로 챔피언 먹던 시절 이것도 CM 펑크하고 빗대는 거죠. CM 펑크를 욕하는 MJF가 되겠고요. 다음 짤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레슬매니아에서 요코주나에게 도전했다가 브레아트가 패배하죠. 요코주나한테. 빈스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래서 브레아트가 요코주나에게 지고 나서 호건한테
너가 해. 너가 가줘. 내가 마저 못 물리친 애를 너가 가서 끝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호건이 올라가서 요코즈나를 끝내버립니다. 그걸 이제 코디하고 CM펑크로 합성해가지고 그 상황을 빗댄 건데 역사는 반복된다. 그니까 진짜 기가 막힌 합성이에요. 그죠? 예, 아주 기가 막힌 합성이고 안 퍼올 수가 없는 짤이에요. 정말 명짤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굳이 코디 대 펑크에 떡챔십으로 갈 필요가 있나. 챔피언 없어도 위상이 넘사벽인 선수들인데 근데 솔직히 세미가 챔피언으로 버티면서 도전자 LA 나이트 이런 애들 받는 게 메인 챔피언십 같진 않아요. 느낌이 챔피언십의 의미나 무게를 격상시키진 못할지언정 격화시키는 느낌이 강해서 세미 대 랜디 오튼에서 세미가 막 랜디가 억울하고 치사하게 세미가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겠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세미랑 코디, 세미랑 펑크 이렇게 경기하면은 세미가 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저는 코디가 욕먹어도 다시 벨트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WWE는 코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WWE가 지금 코디를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나온 선역인데. 그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역반응 없는 선역은 정말 보기 귀해요. 저는 코디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코디 역반응 오지는데 하시는데 저는 코디 역반응이 있다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역반응이 우려가 되어서 CM펑크를 먹였다 뭐 이런 뉴스는 오늘 있었지만 코디의 역반응에 대한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스맥다운을 매주 하잖아요. 야유가 있긴 있죠. 야유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야유가 더 큰 적? 아니면 야유가 눈에 띌 정도로 큰 적 없어요. 정말로. 전 스맥다운을 매주 누구보다 집중해서 보는 사람인데 코디 로저는 역반응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코디 로저는 역반응 없는 최고의 선역이야 지금. 저도 코디가 또 한 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M펑크를. 온라인 싫어요 보면 역반응 없다고 보기 힘든데 역반응이란 게 사실 뭐 지금 싫어요가 더 많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 진화 작업도 했고 코디의 시대가 맞는 것 같고 코디가 한 번이라도 더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퐁당이기 때문에 또 세미 다음에 코디하기가 좀 그러니까 펑크 넣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펑크를 코디가 이기는 게 저도 맞는 순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코디가 진짜로 이겼으면 싫어요 꽤 있었을 것 같은데 펑크라서 탱킹된 느낌인 코디 역반응 막으려고 진짜로 펑기 방패 쓴 것 같은 그것도 맞지. 블러드라인하고 다시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세미제인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번 스맥다운에서 펑크가 뭐라고 말했지, 세미가 뭐라고 말했지, 코디가 뭐라고 말했지, 군터가 뭐라고 말했지 너무 궁금해져요. 이 4명이 지금 탑4잖아. 탑4. 세미, 군터, 코디, 펑크 이 4명이 탑4인데 이 4명이서 뭔가 썸머슬램 대진 하나 나올 것 같고 뭔가 세러데이 나이맨 이벤트 대진이 나올 것 같은데 세남의 대진이 일단 궁금해지고 세남의 다음에 썸머슬램 어떻게 될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코디가 일단은 군터한테 공격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펑크 대 세미제인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세남에서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세남에서 군터 코디가 해. 코디가 이겨. 코디는 도전자가 돼. 펑크는 여전히 챔피언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뭔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OTT라고 오버 더 탑루프 단체에서 하는 스크랩스매니아라는 쇼인데 군터가 원래 월터일 때 인디씬의 브록 레스너였어요. 그래서 군터가 질 때마다 너무 맛있게 져줘. 이게 맥도나랑 한 경기인데 조던 데블린이죠. 조던 데블린이랑 한 경기인데 이거 말고 데블린 사이드 뽑아 올려서 이기는 경기도 있거든요. 그거 OTT에서 한 경기인데 그 월터 대 조던 데블린 경기도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미 군터는 꺾였어. 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 번쯤은 군터가 좀 챔피언 먹고 악역되고 탑힐 된 다음에 배가 한번 따였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선역한테. 난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인디에서 이 장면을 타일러 베이트가 월터 이길 때도 이런 장면이었고 조던 데블린이 또 딴 단체에서 저 경기 이겼을 때도 저렇게 빅팝이 나왔고 군터가 군림하다가 따였을 때 되게 희열을 주는 게 있단 말이야. 왜냐면 군터가 무너질 때 되게 찌질하게 무너지는 연기를 잘해줘. 여러분들은 그 장면 아마 제이우서한테 탭질 때 보셨을 텐데 처음에는 무시하면서 시작하다가 상대방한테 질 때는 겁에 질리면서 찌질하게 져준단 말이야. 뭔가 그런 걸 좀 인디에서 느꼈던 그런 카타르시스를 좀 메인 로스터에서 보고 싶은데 일리아랑 NXT에서만 보여주고 메인 로스터에서는 아직 그 아우라 있는 패배를 내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네임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아이콘들을 많이 먹어서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상징성으로 지금 좀 챔피언이 되면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미 근데 좀 늦은 것 같긴 해. 이미 좀 군터는 좀 망한 것 같긴 해. 왜냐면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챔피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걔네를 다 먹었잖아요. AJ, 시나, 고일드버가 다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챔피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못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위상을 못 살려. 이미 소화를 못 하고 있어.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비록 지금 뭐 로프 브레이크에다가 세미제인의 방해에다가 트리플 스레드에다가 온갖 방어 기제가 깔려 있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잃어가는 것 같아.
군터는 먹여도 영양가가 없어. 그냥 군터가 챔피언까지 해야 영양가가 생긴다니까. 난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는데 CM 펑크를 먹여버렸네. 레전드 셋 처먹어도 영양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레전드 셋을 처먹었으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바로 챔피언이 됐어야지. 왜 로프 브레이크 억까하면서 이번 트리플 스렛도 본인이 핀폴이 안 따였잖아. 코디가 따였잖아 무려. 군터를 계속해서 영양가 있어요라고 우기는 건데 시기적으로 모멘텀이 죽는다니까. 모멘텀이 왜 모멘텀이에요? 시기적으로 그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모멘텀이잖아. 단어 뜻 그 자체가. 근데 이미 그 시기가 점점 지나고 있잖아요. 퇴색되고 있잖아. 그들을 모두 잠재우고 은퇴시킨 그 빛이 바래고 있잖아. 그래서 군터가 좀 애매합니다. 정말 너무 애매해요. 근데 이 와중에 펑크를 먹여버린다? 펑크를 누가 이길 건데? 군터는 언제 챔피언 될 거야? 군터는 지금 챔피언이어야 돼. 그래야 썸머슬램에서 욕을 먹던 아니면 선역 스타를 발굴해내던 할 거 아니야. 요즘 부대 차렷 열중샷 해설 없어서 별로야 군터. 선수의 모멘텀이 치아노님 때문에 내려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냥 딸핀 우인네 막타 세 번 친 놈이 지가 커리어 킬러로서 강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군터는 이번 썸머슬램에서 지면 안 될 것 같아. 지면 안 될 것 같고 좀 압도적으로 누군가를 좀 이겼으면 좋겠어. 막 세미제인 이렇게 막 센 애들 아니더라도 막 핫바리 애들 있잖아. 막 어중간한 애들. 그런 애들 이기면 어떨까 또 생각이 됩니다. 솔로 시코아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중간급 애매한 애들 막 이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오웬스의 복귀 떡밥이란 뉴스인데요. 케빈 오웬스가 SNS 게시물로 복귀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별다른 설명 없이 북임의 사진 한 장만 올려놨고 팬들은 이를 두고 복귀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오웬스는 부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WWE도 공식 복귀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팬들 사이에서는 레슬매니아 43 이전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케빈 오웬스가 부기맨, I'm the boogeyman! 해갖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거 그냥 쌤이 9일차나 말하는 거 아님, 맞나봐! 맞는 것 같아! 이거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로 전에 있던 뉴스예요. 네,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 뉴스예요. 마침 9시긴 하네요. 개빵 터지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본인의 복귀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냐라는 현지 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오웬스가 언제 복귀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개웃기네. 어떻게 시계가 9시냐? 너무 웃기네. 네. 아무튼 이 짤은 뭐냐면 케빈 오웬스를 이 골프 카트로 치는데 이 로만 레인즈의 표정이 굉장히 사이코패스처럼 무표정에서 화제입니다. 굉장히 무표정하죠. No emotion on 로만 레인즈 face. 굉장히 사페처럼 이 케빈 오웬스를 골프 카트로 치고 있는 로만 레인즈입니다. 표정이 너무 웃깁니다. 이거 합성이 아니에요. 이 실제로 쳤어요. 이게 무슨 언생션 매치였나 뭐 폴스 카운트 애니얼 매치였나 포레이먼이 수갑 열쇠 못 찾아서 보친하는 그 경기 있잖아. 그 경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골프 카트로 실제로 차로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레슬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근데 표정이 너무 웃깁니다. 레메 아니지 않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간 경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치는 장면이 실제로 경기 중에 있습니다. 예. 로얄 럼블 20일 라스트맨 스탠딩님 감사합니다. 로우 시카고 펑크. 이번 로우 최고의 화제는 당연코 CM 펑크의 복귀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시카고에서 그의 복귀를 예상했지만 누구도 그가 코디 로즈를 대신해 세미 제인과 WWE 챔피언십 경기를 치르고 그대로 챔피언에 오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1주 만에 링에 복귀한 CM 펑크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세미를 꺾고 통산 8번째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과거의 유명한 냉장고 사진을 패러디한 사진까지 SNS에 올리며 시카고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시카고 관중 역시 경기 내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펑크의 귀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오바 페미도 폴 헤이먼과의 마이크 대결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브록 레스너와의 대립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또한 맥신 듀프리의 더 비전 합류는 반가웠지만 프롬 브레이커가 싱글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비전을 떨쳐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챔피언이 되어버렸네요. 사실상 무너진 브랜드 분리 그리고 여전히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대진들이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쇼로 홍보하면서 대진은 데나우젠과 여성 태그가 전부입니다. 로에서도 대진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로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현지 팬들이
꽂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바 페미가 폴 헤이먼과의 마이크 워크에서 전혀 뒤지지 않은 점, 이게 좀 장점으로 꼽혔는데 저도 이거 정말 굉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 오바 페미가 나이지리아 출신이긴 한데 실제로 그 나이지리아 액센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선수, 운동선수일 때, 투포원 선수일 때 인터뷰 보면 그냥 평범한 미국 액센트를 내뱉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액센트로 폴 헤이먼하고 대등하게 마이크 워크 한다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진짜 한 매치인 진정성 넘치는 라기사 마이크 워크 어제 로에서 최고였는데 왜 없냐. 그러게 왜 없지? 재밌었어요. LA 나이트가 왜 계속해서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는 괜찮은 마이크 워크였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라기사 칭찬을 한국만 하냐. 예, 그러게요. 네. 또 CM 펑크는 이제 통합 10번 챔피언이 됐죠. AW 2번까지 합치면은 이 리플레어 마냥 메이저 단체 챔피언십 기록을 합치는 게 통합 기록이 맞기 때문에 통합 10번째 월드 챔피언이 됐습니다. WWE만 치면 8번째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얘기했던 게 세미 제인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챔피언을 뺏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디 로즈한테. 그래서 챔피언 뺏기자마자 칙칙 하고 이제 CM 펑크가 코디 로즈에게 경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펑크가 군터에게 공격받은 코디 대신에 대타로 출전해서 챔피언을 먹어버렸다. 그거 외에 이제 맥신이 비전에 가입한 건 좋은데 이로 인해서 비전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말았고 또 한 번 태그팀 챔피언이 되어버린 브론 브레이커 언제쯤 싱글스타로 치솟을 수 있을까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에 이거 좀 현지 팬들이 단점으로 뽑은 상황이고요. 맥신이 더 비전 살렸네. 그건 맞죠. 근데 이제 브론 브레이커를 붙잡았죠. 브론 브레이커의 발목을 붙잡은 격이 됐죠. 띠로리 이놈 오늘 처음으로 부러웠다. 맥신을 안고 띠로리 이놈. 지금 이 맥신이 푸시가 끊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맥신이 싱글로서 애매할 때 이렇게 그룹에 넣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비전이 경기 안 되는 여성 멤버를 손에 얻는다고 해서 앞으로 더 커질까? 폴 헤이먼을 지금 잃을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비전은 오히려 더 맥신 드프리를 가졌다는 게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맥신한테는 확실히 플러스야. 그래서 맥신 드프리가 비전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이 비전에 합류한 것도 화제인데 맥신 드프리가 날린 로우블로우도 굉장히 화제예요. 지금 레슬링이 가짜라면 이걸 설명해봐 라는 짤이에요. 레슬링이 가짜야? 이걸 한번 보시지. 이래도 레슬링이 가짜야? 와 이거는 좀 진짜다 그죠? 이게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 있는 이 팔이 몸하고 밀착이 안 돼야 되거든요. 앞에가 많이 남아야 돼. 근데 요거는 앞이 안 남는데요? 이건 진짜로 때린 것 같아. 와 리액션 봐. 와 리액션이 살아있는데? 이 표정은 진짜인데요. 맥신 드프리가 로우블로가 좀 처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레슬링이 이래도 가짜야? 라는 짤입니다. 골드버거 어퍼컷인 줄. 대박이야 진짜. 나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웃겼어. 백스테이지에서 괜찮냐 했을 맥신은 개추. 무조건이죠. 무조건.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미안해요. 무조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깨져버린 그룹이죠. 맥신, 토자와 이 아저씨 이름 뭐였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청년 치매가 또 오티스. 맞아 오티스. 이거 봐봐요. 오티스랑 토자와 이런 애들도 인컴 못 먹어봤잖아요. 못 먹는 게 정상이라니까. 매그너스 보냐? 라는 뉴스인데요. 스맥다운 단장 닉 알디스의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슬보츠와 파이트 포 셀렉트는 WWE 내부에서 두 사람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닉 알디스의 현역 복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검토됐으며 작년에는 솔로 시코아와의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닉 알디스가 다른 선수를 대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군터하고 맞붙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에 두 사람의 충돌이 큰 화제를 모은 만큼 썸머슬램에서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 알디스 아직 은퇴 선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현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NWA 활동 도중에 뜬금없이 WWE에서 이제 GM으로 데뷔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물음표를 띄웠었거든. 근데 아직 선수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썸머슬램에서 군터하고 경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리어 킬러인데 아나운서랑 싸우고 GM이랑 싸움 리얼링 예, 해서 뭐 팬 메가피의 마지막 경기를 또 군터가 한 적이 있네요. 네. 팬 메가피도 마지막 경기죠. 다시는 이제 비즈니스에 나오지 않겠다. 랜디 오튼이 패배하면 그랬는데 랜디 오튼 졌으니까. 그러면 팬 메가피의 마지막 경기도 군터가 한 셈이네. 그런 셈이고 지금 이제 뭐 WWE의 존 시나, TNA의 AJ 스타일스, WWE의 골드버그, 이제 NWA의 닉 알디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닉 알디스하고 군터 경기하게 된다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군터의 경기력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도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 이 니갈디스라고 하는 경기가 정말 뚝뚝 끊기는 정말 재미없는 경기만 하는 니갈디스를 상대로도 아마 썸머슬램에서도 볼만한 경기를 군터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썸머슬램 군터 대 니갈디스 한다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군터가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 킬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도 그걸 알지만 이미 늦었어. 난 뇌절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빨리 좀 보고 싶어요. 군터가 좀 챔피언 전선에 가든지 커리어 킬링을 계속 하든지 뭔가 좀 큰 그림 보이는 걸 좀 보고 싶어요. 해서 썸머슬램에서 아마 니갈디스의 커리어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나갔을까라는 뉴스인데요. 쉐이머스가 WWE를 떠난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WWE는 쉐이머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일 때 계약을 수정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이를 즉시 거절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재계약 없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9년 동안 WWE를 대표한 베테랑에게 연봉 삭감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한 것은 무례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WWE가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베테랑 선수들의 계약을 재조정하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절친 세자로가 있는 AEW로의 이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자로가 AEW로 올 수 있게 많이 밀어주고 있다, 이런 백스테이지 루머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뉴스로만 접했던 기존 베테랑 선수들 연봉 삭감, 거기에 있어서 뉴데이가 거부하고 나갔다, 여기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쉐이머스도 그중 한 명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쉐이머스도 기존 선수 연봉 삭감, 누구는 50% 삭감을 받아들였다, 그게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50%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했다 라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쉐이머스는 그렇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점이, 트위터 X를 많이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뉴욕의 무슨 타워에서 깃발 꽂았는데 그 깃발에 글씨를 바꾸는 밈이 있었잖아. 그래서 쉐이머스를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 올려라 라는 그 합성을 쉐이머스가 직접 본인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저번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쉐이머스는 마지막 협상까지도 WWE에 좀 남아있으려고 했어. 왜냐면은 자신의 인컨 챔피언십으로 올려주세요 라는 그 밈을 본인의 트위터로 올린 게 재계약 협상 중일 때 올린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WWE에 남아있으려고 했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고자 했어. 근데 마지막까지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WWE가 예전처럼 로열티, 레거시, 회사와 선수 간의 패밀리십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가 내지는 주주들에게 매출 관리하는 데 좀 많이 급급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쉐이머스라는 베테랑 선수에게 연봉 삭감을 해서 갖고 있을 마음은 있었지만 쉐이머스가 내미는 금액을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었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네. 관철 안 되니까 바로 WWE 바로 떠났다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쉐이머스에게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을 주세요, 이게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장면인데 이걸 그냥 합성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밈으로 떠돌고 있어요. 밈으로, 이 깃발의 내용만 바뀌어서 밈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식 작별이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퇴사는 사실상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는 WWE 홈페이지의 슈퍼스타 명단에서 삭제되어서 알럼나이의 동창생 페이지로 이동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WWE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활동명도 변경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WWE를 대표했던 쉐이머스는 결국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채 그랜드슬램의 달성 꿈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쉐이머스가 쉐이나 베이즐러 옆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이제 SNS에서 WWE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어요. 이게 실제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이별할 때 WWE하고 관련된 어떤 글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전에 포스팅된 건 괜찮은데 지금 선수 프로필란에 WWE를 대표하는 이름을 이젠 빼야 돼요.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애덤 코플랜드도 지금 코프잖아. 에지가 애덤 코플랜드에서 지금 코프로 이름을 바꿨잖아. 그게 그런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쉐이머스가 활동할 거고 어떤 이름으로 활동할지 일단 궁금해지고,
확실한 거는 메디컬 클리어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니까. 또 얼마 전에 머리 부상도 있었으니까 당장 다이너마이트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로 언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선수 복귀 타이밍에서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부상 중에 재협상을 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쉐이머스가 언제쯤 선수로 뛸지도 궁금해져요. 라이백이 이름 지키려고 개명까지 한 라이백. 그니까요. 그래서 워리어가 이름이 워리어인가? 그렇잖아. 워리어 헬윅 워리어인가? 뭐 그래요. 네, 아무튼 워리어도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저작권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WWE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인디에서 유명한 애들도 WWE 올 때 이름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AJ 스타일스가 AJ 스타일스로 레슬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WWE 관례를 깬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쉐이머스의 19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와, 처음에 더럽게 싫어했는데, 그죠? 존시나도 싫어했는데 존시나를 테이블로 밀쳤다고 챔피언 되니까 경기 개 못하는데, 와, 저거 거의 재앙에 가까운 테이블 매치잖아 그거. 그때 진짜 개 싫어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잘 돼가지고 잘해져가지고 말이야. 나중에는 민심 회복했던 쉐이머스인데, 쉐이머스는 잘린 건 아니고 쉐이머스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WWE에서 돈을 깎은 채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쉐이머스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쉐이머스는 90일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90일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상호해지기 때문에 90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타단체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쉐이머스가 부상 중에 WWE 떠난 거기 때문에 지금 쉐이머스의 몸 상태가 100%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쉐이머스 3번의 WWE 챔피언, 1번의 월드 챔피언, 3번의 US 챔피언, 5번의 태그팀 챔피언, 킹 오브 더 링 우승, 로얄 럼블 우승, 머니 인 더 뱅크 다 해봤네.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빼고 다 해봤는데, 근데 인터컨티넨탈 챔피언만 쏙 빼놓고 정말 다 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뭐 머인뱅에 로열럼블에 킹 오브 더 링까지 다 했어? 제가 인컨만 못 해봤네요. 너무 아깝습니다. 더 봐 재결성하자. 그럴 수도 있죠. 남은 인컨챔 AW 가서 따라 인터내셔널 챔피언 따면 되겠다. 가서 타케시타랑 브로울링 배틀 막 하면 진짜 개재밌을 듯. AW에서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따면 WWE 그랜드 슬램인가요? 그건 아니죠. 또 젊었을 적 쉐이머스, 이제 드루 맥킨타이어죠.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쉐이머스가 드루 맥킨타이어에게 홍보 테이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나? 홍보 테이프를 쉐이머스가 보내줬나? WWE로? 아무튼 이 드루 맥킨타이어가 WWE 입성하는 데 있어서 쉐이머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남자가 같은 남자입니다. 20년의 터울이 있고요. 20년의 터울 동안 머리가 심상치 않은데?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다음 뉴스입니다. AEW도 살까 말까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AEW 행위 유력하다는 전망하고는 달리 AEW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옵저버에 따르면 AEW 관계자들은 쉐이머스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미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선수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48살 베테랑을 영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뉴데이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존 선수들의 TV 출연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맞는 말 같아. 뉴데이는 확정이라고 생각돼요. 뉴데이는 예전에 엘리트, 영벅스 애들 그리고 케니 오메가하고 예전부터 쌓아놓은 인연이 너무 많아서 단체 간에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뭐 에보 같은 게임 대회에서 막 대결하기도 하고 막 여러모로 인연이 있잖아. 또 무엇보다 태그팀 드림매치가 되니까. 그래서 영벅스하고 뭐 뉴데이 영입은 전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번 올인이 되지 않을까? 올인해서 뭔가 데뷔할 것 같아. 올인해서 데뷔전을 치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서프라이즈 데뷔할 것 같고, 쉐이머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죠? 쉐이머스는 나이도 많고 뭔가 싱글스타로서 챔피언을 주기도 애매하고, 지금 사실 바비 레실리만 해도 허트 신디케이트 굉장히 영입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WWE 챔피언 출신이 태그팀 디비전에 묶여있잖아요. 트리오 챔피언 디비전이랑. 이게 애매하니까 그런 거야 사실. 얘를 싱글로서 밀어주기에는 나이가 많고 상품성도 애매하잖아 바비 레실리가. 근데 그런 맥락에서 쉐이머스도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쉐이머스를 월드 챔피언십을 안 주면 이상한데 주는 것도 이상한 거야. 뉴데이 영버스는 좀 궁금하긴 하네. 그니까요. 40대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쉐이머스 AW 갔을 때 메인 이벤트 활약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싶긴 함.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바비 레실리 볼 때마다 좀 위화감이 있어요. 전 WWE 챔피언이 맨날 태그팀 챔피언십만 하고 있네. 아예 AW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네? 이거 이상하네?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머스도 제가 봤을 때는 왔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케니도 나이 많지 않던가 하시는데 케니는 좀 얘기가 다르죠. 케니는 AW의 오리지널 스타고 AW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AW의 기둥 하나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케니는 얘기가 좀 다르고 48보다는 젊어요. 43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83인가 그럴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 뉴스입니다. 베테랑 정리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사례는 TKO의 새로운 계약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멜처는 TKO가 젊은 스타들에게 거액을 투자할 의지가 있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들에게는 계약 재조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구단이 전성기를 지난 고액 연봉 선수를 정리하고 젊은 선수에게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베테랑 선수들의 계약 재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카무라 신스케나 나탈리아 등 장기 재직 선수들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랑 뭐 나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AW에 주기 싫은 선수긴 하거든요. 왜냐면 또 카오스에 인연이 있는 오카다와의 연합이 좀 나카무라에게 시너지를 좀 많이 줄 것 같아. AW에 시너지를 좀 많이 줄 것 같아. 나카무라를 주면은. 나탈리아 뺏기면 뭐 난리 나죠. 그래서 WWE 나탈리아 얼마 전에 잡았죠. 저번 재계약 협상이 올해 초였는데 그때 만약에 나탈리아를 놓쳤다면은 지금 오에나트컵 나탈리아가 막 수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에나트컵 나탈리아가 우승을 한다던가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WWE만 벗어나면은 나탈리아가 AW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덥석 나탈리아 잡아버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20년 동안 회사에 재직한 이 WWE 패밀리맨이 될 만한 멤버들이 앞으로는 좀 연봉 삭감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쉐이머스가 그렇게 머천다이즈를 많이 판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좀 WWE 쪽에서 좀 삭감을 요구할 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쉐이머스도 그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했다? 이렇게 또 보여져요. 빈스가 그래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쵸? 빈스가 쉐이머스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부커의 옹호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계약 논란에 대해서 부커티는 회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쉐이머스는 한 회사에서 거의 20년을 활동했다. 이런 일은 모든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라면서 계약 재조정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선수들에게 비슷한 제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쉐이머스처럼 회사가 연봉 삭감을 제시할 것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면에서 당연한 거다라고 부커티가 좀 WWE 편을 들었어요. 좀 약간 부커티가 친 WWE 성향인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타이틀 수를 놀려도 노는 선수가 많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AW가 좀 브랜드 스플릿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한 거나 다름없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뛰는 1군하고 컬리전은 좀 약간 AW의 2군하고 1.5에다가 링 오브 오너의 1군이 약간 올라오는 그 미드러스 같은 느낌이고 AW의 3군들이 링 오브 오너를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브랜드 스플릿이 안 된 것 같지만 브랜드 스플릿이 된 AW인데 저는 좀 아예 명확하게 해야 그 많은 벨트들이 좀 더 빛을 보고 그 많은 선수들도 빛을 보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흥행이 더럽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AW가 페이퍼뷰는 만석을 채워요. 이번 포비든 도어도 9,500인가 그랬어요. 또 더블 오 너싱은 추가 좌석 모두 매진 영석. 그래서 페이퍼뷰는 만석 채우는데 위클리가 지금 3,000 채우는 거를 채웠다 말았다 하거든요. 1,500, 3,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AW가 위클리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 스플릿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노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컬리전 하면은 컬리전이라고 또 우리 1군 다 안 내보내면 좀 그러니까 핵맨도 한번 나와야 되고 케니도 한번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고여있는 다른 애매한 애들이 컬리전이나 링 오브 오너에 좀 짜투리 시간에 나오게 되면서 약간 좀 브랜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브랜드를 활용하려면 나눠야 되는데 나누면 또 흥행이 어렵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AW나 TNA나 위클리가 너무 약함. 맞아요. 진짜 정확해요. 그래서 WWE 이제 라이퍼는 사실상 있기 힘들다. 이제 쉐이머스 48이고 그래서 쉐이머스의 지속 관계에 대해서 부커티가 본인 팟캐스트에서 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커티가 좀 너무 친 WWE가 된 게 아닌가. 본인은 라이퍼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파벌 싸움 장난 아니야 라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좀 재밌어요. WWE가 역대 최고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백스테이지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RKD 레슬링 채널에 따르면 현재 여러 정상급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경쟁은 단순히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TV 출연 시간, 메인 이벤트 스토리 라인, 주요 PLE 배치 등 한정된 기회를 두고 기존 스타와
떠오르는 신예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WE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처음 보고서 좀 재밌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냥 백스테이지에서 카더라를 레슬링 뉴스 사이트가 전해들어서 새로운 스타들, 기존 스타들 간의 방송 시간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그냥 뭔가 모호한 뉴스만 있어요. 누구랑 누구가 뭐 뒤에서 뭐 이런저런 공작을 하더라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구체적인 언급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워낙에 WWE가 재미 별로 없는 거랑은 반대로 선수들의 연봉이나 WWE 매출이나 WWE 선수들에 대한 위상이라던가 거의 연예인급이잖아. 연예인 거의 동급이고 웬만큼 메이저 스포츠 선수들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본인들이 자신들의 스팟라이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두루뭉술한 뉴스를 관계자가 좀 유출한 것 같아요. 멜처식 화법이여 인플루언서 느낌이지 밥그릇 싸움이네. 밥그릇 싸움이란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뭔가 이렇게 따로 언급될 만큼 굉장히 치열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뭐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트릭 윌리엄스, 제본 에반스, 뭐 오바페미, 이 흑인 트로이카도 그렇고 뭐 블레이크 몰로도 지금 데뷔하자마자 만드는 티셔츠가 모스트 파퓰러 가장 베스트셀러 부분에 올라갈 정도로 신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거센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비상이란 뉴스인데요. 다음 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세러데이 나이트 이벤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기는 데나우젠과 JD 맥도나의 싱글 매치, 여성 챔피언십, 태그팀 챔피언십이 전부입니다. 로만 레인즈하고 CM 펑크의 챔피언십 방어전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팬들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특집쇼 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대진이 발표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일반 TV 특집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우까지도 대진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대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터하고 코디의 경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군터하고 코디하고 세미제인까지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 모르겠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넘버원 컨텐더십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CM 펑크하고 세미제인의 재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세나메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 만큼 굉장히 힘을 준 경기, 코디 로즈 내지는 CM 펑크가 포함될 것 같아요. 아마도 좀 볼만한 경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된 거는 문제가 많지만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매치업이 기다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매치업이 무게감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베일리, 발키리아 추가되겠지. 그것도 가능성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 있고. 일단 저번 세러데이 나이트 이벤트가 제 기억이 맞다면 여성 매치업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세나메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성 경기가 많아야 2개? 남성 경기가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니갈디스, 군터, 썸스의 대립 심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세나메에서 지금 일단 코디가 군터한테 공격받아서 도전을 못했잖아요 이번 타이틀전을. 그래서 세나메에서 코디 군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코디 군터 해갖고 군터는 졌는데 니갈디스 때문에 진다던가 뭐 해서 니갈디스랑 썸머슬램으로 간다던가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코디 군터가 현지에서 아무런 그런 의견을 본 적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코디 군터가 세나메의 주요 대진이 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니갈디스가 군터 패싱하느라 펑크한테 기회 줘서 펑크가 챔피언 된 거라 거기에 대한 떡밥이 또 로우에 있었죠. 예, 로우에서 니갈디스가 로우에서 우리 벨트 타이틀전 너가 하냐 그래서 막 거기 가지고 말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군터하고 니갈디스의 설전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니갈디스가 개입을 할 것 같아. 개입을 많이 할 것 같고 단장끼리의 자존심 대결도 이어질 것 같아요. 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력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러데이 나이트 이벤트 대진표가 점점 확정되고 있습니다. 입중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케줄이 없어서. 그래서 데나우젠, JD 맥도너 싱글 경기 확정이 됐고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 브리벨라 페이지 대 페이탈 인플루언스 출격하게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페이탈이 좀 찾아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하고 브리벨라가 너무 챔피언인데도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태그팀 피니셔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임팩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의 불만이란 뉴스인데요. 여성 태그팀 챔피언 브리 벨라가 최근 스맥다운 경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팟캐스트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싱글 매치를 갖게 되어 기뻤지만 경기가 3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 체제로 운영되면서 모든 스토리와 경기를 압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2026년 여성부 싱글 경기가 3분 만에 끝난 것은 충분히 아쉬운 일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뉴스 전에 월요일 뉴스죠. 월요일 뉴스 때 제가 이번 스맥다운 너무 좋았다. 브리벨라 경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다. 이 너무 3분 만에 끝나니까 경기가 짜임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싹싹싹 흘러가니까 경기가 너무 재밌더라. 브리벨라 레이니 리드 경기 너무 재밌게 중계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브리벨라의 불만 뉴스가 나온 거야. 브리벨라는 경기가 너무 짧았다. 자신은 더 보여줄 게 많은데 3분이라 아쉬웠다. 아니, 너는 저번 토요일 너의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었어. 너 저번 토요일 잘했어. 절대 욕심내지 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맥다운 재밌었어요. 인생 경기 덜덜. 레이니 리드 같은 아세이 상대로 경기가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든 것조차가 이미 성공이야. 이미 성공이고, 중간에 그 서브미션 스팟도 되게 짜임새 있었어요, 브리벨라. 그래서 브리벨라 진심으로 이번 스맥다운이 제일 재밌는 경기였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Know your role, show your boss. 스맥다운.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편이라는 뉴스인데요.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 니키 벨라가 한 달 사이 2차례 과속 단속에 걸린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니키 앤 브리쇼에서 니키는 첫 번째는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65km로 적발됐지만 실제로는 50km 정도였다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는 버지니아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85km로 측정됐지만 자신은 78km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브리벨라는 그래도 과속은 맞다 라고 하면서 웃었고, 니키 역시 보험료 인상 등을 걱정하면서 결국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어차피 과속은 과속인데 중간값을 왜 부르는 거야. 과속은 그냥 과속이지. 그래서 니키 벨라 스피드를 좀 즐기는 편, 이렇게 뉴스를 써봤고요. 40에서 50이어도 어쨌든 과속이 맞는데, 그니까요. 전파 낭비. 이게 또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게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화제입니다, 지금. 이게 브리벨라가 우리는 AI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연만 있다면 AI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게 정말 필요했었어. AI를 생성하려면 너무 많은 물과 전기, 자연을 소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돼. AI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이 소모되고 있어. 남편이 데니얼이 남편이 환경 챔피언이었죠. 환경 챔피언. 친환경 챔피언. 그래서 브리벨라가 이렇게 친환경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삶을 사는데 그냥 부차적으로 더 필요한 거라서 쓰는 거야. 이게 산업 발전의 하나의 요소고 우리는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AI 쓰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AI 필요 없다. 브리벨라가 맞는 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AI를 쓰냐 마냐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브리벨라가 이걸로 스픽업을 해갖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WWE 저격수란 뉴스인데요. 전 WWE 해설자 조나단 코치맨이 JD from 뉴욕과 함께 최근 WWE 크리에이티브를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바페미가 킹 오브 더 링 우승 특전을 썸머슬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개를 언급하며 트리플 H가 팬들의 예상을 뒤엎으려는 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NS에서 WWE 전개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스토리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맨 이야기는 지금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제이우소가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제이우소가 우승할 게 너무 뻔하니까 트리플 H가 억지로 드리프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바페미가 오히려 역배니까 오바페미로 틀어버렸다. 민심하고 예외성을 주기 위해서, 반전을 주기 위해서 트리플 H가 지금 무리수를 두었다. 그 무리수 덕분에 킹 오브 더 링을 우승했는데도 썸머슬램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각본의 허점이다. 트리플 H의 실책이다. 맹 비난하고 있는 조나단 코치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나단 코치맨이 한 말 중에 좀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맞는 말이다 라는 현재 의견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각본에 허점이 생겼다. 자기네들이 내세운 규칙과 전통을 깨버렸다. 이거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셧업 코치맨이 뭘 알아. 그래서 코치맨이 WWE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야기만 할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이 줬으면 좋았겠냐고. 그니까 안 좋았지.
다음 뉴스입니다. 화끈한 아이디어란 뉴스인데요. 부커티가 오바페미와 브록 레스너의 썸머슬램 대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바페미가 월드 챔피언 자격으로 브록 레스너를 상대했다면 이야기가 훨씬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챔피언이 오바페미였더라도 팬들은 여전히 브록 레스너의 우승 가능성을 궁금했을 것이고 그 자체가 최고의 스토리였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두 사람의 대립은 개인적인 라이벌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드 타이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자 쪽이고요. 지금 WWE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부커티나 블리레이는 좀 브록 레스너 오바페미한테 몰빵해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근데 비슷한 의견이긴 하죠. 저도 오바페미한테 좀 모든 걸 쏟아줬으면 좋겠다. 무패였으면 좋겠다. 챔피언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이긴 한데 그렇다고 부커티랑 블리레이처럼 썸머슬램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좀 아니고 저는 지금 뭐 레스너 이번에 먹고 연말쯤 아니면 뭐 내년 레메쯤 길게 보면은 아무튼 오바페미가 늦어도 내년 레메까지는 무패로 챔피언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부커티는 좀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 블리레이도 그렇고 이미 킹 오브 더 링으로서 챔피언이 된 채로 썸머슬램에서 브록 레스너를 맞으면 어떻겠냐. 사실상 블리레이하고 의견이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블리레이도 1일차에는 레스너를 이긴 다음에 2일차에는 로만 레인즈를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다 이랬는데 부커티는 의견이 반대죠. 지금 부커티는 1일차에 로만 레인즈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다음에 2일차에 브록 레스너랑 챔피언십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반대 의견인데 아무튼 둘 다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페미가 한 단계씩 스텝업 무패로 계속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나이지리아 언더테이커 길을 걸어가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그니까요. 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근데 좀 레슬러한테 한 번 진 것도 솔직히 좀 심통나긴 해요. 한 번도 안 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하네이션 회기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US 챔피언이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인 아폴로 크루즈가 TNA 슬래미버서리에서 깜짝 데뷔했습니다. 그는 TNA 인터내셔널 챔피언 무스타파 알리와 리치 스완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WWE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경험을 지닌 만큼 TNA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하 네이션이 원래 인디 때 쓰던 이름이에요. 원래 인디 때 쓰던 이름인데 PWG, ROH는 잠깐 왔다 갔다 했고 PWG에서 많이 활동했었죠. 그래서 우하 네이션으로 활동하다가 WWE 와서 아폴로 크루즈로 바꾼 거고 이제 방출되면서 다시 우하 네이션으로 바꿨는데 이 TNA로 옮기면서 등장곡이 되게 캐치해. 이거 귀에 잘 붙는다. 음악 좋다. 이렇게 딱 챈트 외치기 딱 좋게끔 노래 잘 만들어서 TNA 내에서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아요. TNA가 또 WWE랑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진짜 우하는 아직 90일 안 지나서 못 나올 줄 아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게 먼저 차냐 늦게 차냐 차이냐의 차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차면은 그 90일이 없는데 차이면 90일 약간 이런 걸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폴로가 먼저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방출인지 아닌지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폴로는 좀 상호 해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TNA, AW, TNA, WWE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크 산타나가 TNA를 떠날 것 같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산타나는 TNA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계약도 며칠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산타나는 2024년 TNA에 복귀한 후 메인 이벤트급의 선수로 활약해서 TNA 월드 챔피언 경쟁의 중심에 섰고 뛰어난 경기력과 프로모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양측이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FA가 되는 만큼 WWE, AW 등 여러 단체의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AW에서도 좀 다시 욕심낼 만한 인재긴 하거든요. AW에서는 이제 태그팀으로만 써먹다가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마이크 산타나가 스스로 TNA로 다시 돌아왔죠. 싱글로서 잘 되려고. 그래서 자기 친구 오티즈는 AW에 남겨두고 혼자 TNA로 와서 월드 챔피언 됐고 WWE도 관심 있다는 루머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전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만큼 이제 산타나가 AW보다는
WWE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그래서 TNA 챔피언 이제 WWE 노리는 것 같고요. 산타나 NXT 가서 토니와 맞붙으려나요? 아, 그러면 진짜 경기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예, 경기도 얘도 좀 호흡이 좀 많이 끊기는 스타일이라 아, 산타나랑 하면은 이번 2빌보다 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토니가 좀 타이틀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예, 난 토니를 왜 그렇게 밀어주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WWE 진짜 오냐? 라는 뉴스인데요. 마이크 산타나가 TNA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산타나는 TNA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계약도 며칠 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뉴욕 올버니에서 열리는 임팩트 녹화에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는 지난해부터 산타나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는 이미 NXT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업계는 WWE가 산타나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몇 달 전부터 그가 NXT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산타나 보리과 굉장히 흔치 않은 인기 선수가 되겠죠.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그걸 또 프라이드 있게 얘기해서 여기 안에 있는 히스패닉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NXT에도 여러 번 보여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WWE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산타나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거의 막 100%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닉 네메스가 산타나를 이기고 또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월드 챔피언 되자마자 남동생이 나와서 막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가 났어요. 닉 네메스 TNA 챔피언 등극 맞네. 맞아요. 예. 결국에 챔피언 되었어요. 산타나를 꺾고 코리아 챔도 들라고 둘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TNA 방송국에서 PWS 벨트 갖고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PWS가 어떻게든 불러내갖고 TNA 월드 챔피언 한번 갖고 나오면 그것도 그림이 예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TNA 월드 챔피언 실물을 볼 수가 있잖아. 벨트를. 아, 그리고 시오 선수가 무려 사토무라를 만났어요. 예, 사토무라 메이코. 일본의 굉장한 레전드 여성 레슬러가 되겠죠.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 작년에 했나? 작년에 했을 거야. 작년 가을쯤에 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제 은퇴한 전설을 만났고 시오 선수가 아주 제대로 일본 레슬링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